하면은 이제 5만. 그다음에 이제 이게 뭐야? 멕시칸. 에이. 나초. 네, 안녕하십니까. CEO톡 9회 오늘 맘앤베이비 전문기업 24개국에 수출하는 CA팜의 박희준 대표님 오늘 게스트로 모시고 지금부터 1시간 반 동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대표님 소개시켜드리기 전에요. 저랑 같이 진행을 맡을 두 분 같이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날씨를 캐는 남자 날PD 고소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숭실대 경제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김규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살아남은 사업가의 절대습관 저자 임수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는 사실 저나 임 대표는 둘 다 사업가입니다. 지금도 현재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질문하고 이런 것들은 저희도 겪은 거니까 그렇지만 저희가 MC 한 분은 항상 젊은 친구들은 항상 MC를 둬요. 왜냐하면 이런 것도 질문을 하는 것도 되게 배우는 거고 또 아직 사업을 안 해본 젊은 사람의 시각으로 물어보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라도 나도 뭐 MC 한번 해보고 싶다 하면은 언제든지 저한테 페이스북 쪽지를 보내주세요. 항상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쪽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게스트이신 CA팜의 박희준 대표님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수식회사 CA팜 대표이사 박희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자, 먼저 대표님 아무래도 이제 CA팜이 어떤 걸 하는 회사인지 이제 간단하게 어떤 회사인지 잠깐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너무 예. 길지 않게. 네. 조금 전에 소개도 있었습니다만은 저희 회사는 2001년도에 설립된 국내 최초의 그런 맘앤베이비 전문 기업으로 탄생된 그런 기업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CA팜 되게 보통 팜 하면 이 로고가요. 이 로고죠. 네, 회사 그렇습니다. 로고가 특이한데 요거는 어떻게 누가 만든 겁니까, 이거는? 예, 요거는 뭐 제가 대충 하여튼 도안은 했고 이걸 또 디자인 회사에다가 또 맡겨서 네. 최종 보완을 했습니다. 저 CA팜은 네. 여러분 아시다시피 클리니컬 앤 얼터너티브 파마슈티컬이 되겠습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면 2001년도에 우리가 의약 분업이 되면서 우리가 전문의의 처방 없이도 좋은 제품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만든 회사명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무래도 CEO의 만남이니까 박희준 대표님이 어떤 분인지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여기 이제 대학생도 있으니까 박 대표님 제가 알기로는 이제 농화학과 나오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 대학교 때부터 현재 이런 분야를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대학을 들어가신 건지 네. 아니면은 성적이 안 좋아가지고 아버지가 이끄는 대로 그냥 무작정 간 건지. 네. 사실은 제가 이게 경북대학교, 대구에 있는 경북대학교 농화학과를 제가 졸업을 했습니다. 그 당시 이제 농화학과는 이런 공과대학보다 훨씬 셀 때입니다. 들어가기 어려울 때인데 제가 또 농촌 출신이다 보니까 또 농촌 출신에다가 또 졸업을 했을 경우에 취직이 잘 되는 네. 그런 과를 선택하다 보니까 이제 농화학과를 선택하게 되었었는데 우리 과에는 비료학, 농약학, 미생물학, 저장학 많은 미생물학도 있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중에서 가장 어렵다는 학문 미생물학을 전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그것도 좋아서 하신 거고 어떻게 보면 지금 하고 계신 거하고 좀 선상에 맞는 거네요, 전공이.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미생물학을 전공함으로 해서 제가 첫 직장을 제약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는 거 이제 연관이 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대학생이다 보니까 이제 대표님 대학생 때 시절이나 대학생 이제 학창 시절 때 어떻게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요. 우리 저 MC 분께서도 좀 숭실대학 경영학을 다닌다. 저도 사실은 숭실대 박사
과정을 지금 수료했고 어. 현재는 지금 그 박사 논문을 지금 쓰고 있는 아직까지는 막 저는 학생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 학생 시절은 대부분 주로 앞에서 주로 좀 장자를 저는 막 초등학교 1학년부터 이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거의 장자를 안다는 그런 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남보다 아마 리더로서의 역할을 좀 했지 않나 생각했고 이게 지금 사업하는데도 큰 도움이 됐습니다. 네. 자, 근데 이제 첫 직장을 대웅제약 들어가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대웅제약 처음에 이제 연구원으로 이제 들어가신 걸로 아는데. 예, 처음에는 이제 네. 내근직으로 들어갔습니다. 네. 근데 나중에 왜 영업부서로 바꾸셨잖아요. 사실은- 이유가 뭐죠? 예, 연구원도 제가- 편하지 않습니까? 예, 32명의 신입사원 교육을 받을 때 제가 그 이제 거기에서 이제 회장으로 제가 이제 지명이 돼서 학생장 해가지고 이제 늘 교육받을 때 잘 격려 또 그리고 우리 동료들이 아프면은 이제 약을 타서 또 이렇게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교육을 다 받고 나서 제가 사실은 서울에서 내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구파대 내근을 하게 네. 됐는데 제가 그 대구 경북대학 석사 과정에 합격이 된 상태라서 제가 대구로 내려가야 돼요. 그 내려가려니 거기서 할 수 있는 거는 영업부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병원 영업부를 신청을 했었는데 그간 이제 32명을 인솔 하고 또 잘 마무리했다는 그런 좋은 평가가 있어가지고 내려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그 대학원은 전공이 뭘 하셨습니까? 예, 지금 석사 과정은 제가 마케팅론을 했습니다. 어. 지금 말하면 이제 시장론이라고 했죠 그 당시는. 네. 그리고 이제 박사 과정은 무역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다 네, 미리 그렇습니다. 준비를 하셨네요. 예. 그래서 이제 마케팅을 하게 된 거는 제가 이제 학교에서 배운 그 이론을 실무에다 적용해 보니까 지금 말하면 우리가 이제 융합이라는 말이 많죠. 융합 산업, 융합 혁명 이것도 마찬가지. 이론과 실무를 융합을 해보니까 영업에서도 탁월한 실적을 나타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좋은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면은 이제 대학생 때부터 또 신입사원 시절까지 하여튼 계속 일하시면서 항상 그 뭔가 목표 있는 어떤 그 준비하는 어떤 삶을 사신 것 같아요. 예. 근데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제약회사에서 근무하실 때 뭐 정말 한 3년 동안은 하루 3시간만 잠을 자면서 새벽까지 뭐 회사에서 일을 준비하고 일하시고 이렇게 사셨다고 그래요. 근데 사실 그렇게 아주 치열하게 사신 분이라면은 본인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다른 직원들에 대해서도 일을 하려면 뭔가 성과를 거두려면 이 정도는 일해야 되지 않아? 하는 어떤 이런 기준이 또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일하시는 직원들 일하시는 모습에 어떤 뭐랄까요? 불만 같은 거 없으세요? 사실은 요새 아, 여기 직원들 와 젊은이들은 계시거든요. 여기 와서 그래요? 간증 토크 한번 해볼까요? 간증 토크 증언? 사실 요새 젊은이들이 큰 꿈이 없는데 대해서는 조금 생각이 달라집니다. 사실은 꿈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큰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제가 직장 다닐 때도 3시간 내지 4시간은 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가장 먼저 출근하는 사람, 그리고 퇴근할 때 가장 늦게 퇴근하는 사람을 알려가 있고 네. 제가 서울에서 영업을 할 때는 연간 소득이 많아가지고 회장님보다 더 많은 세금을 와. 냅니다. 어. 일개 대리가. 네. 자, 이거는 뭐냐 하면 자기 노력에 대한 결과인데 이런 어떤 목표를 두고서 실현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누구나 나는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직원들에 대해서 예. 이렇게 좀 바라는 거 없으세요? 그러니까 그 일을 바탕으로 근거로 해서 꼭 직원들뿐만이 아니라 지금 직장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일했으면 좋겠다. 사실 이번에 이제 제가 이제 우리가 휴가를 우리가 이제 직원들이 가면서 제가 이런 걸 느낍니다. 저는 직장 7년을 하면서 휴가를 딱 한 번 갔습니다. 휴가 괜히 가셨어요. 자, 그러면은 뭐 잘하고 가는 거야. 뭐 누가 뭐라 합니까? 그러나 내가 부족한 면이 있으면 뭐다? 새롭게 투자할 줄도 알아야 된다. 오케이 해내고 말겠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은 잠시 소개를 하나 하면은 제가 늘 직장 다닐 때부터 이런 수첩을 철저히 관리를 합니다. 네. 이 수첩만 관리하면 절대 약속, 신뢰, 신용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이런 자기 관리, 이건 자기 비서죠. 늘 가지고 다닙니다. 예.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일하는 CEO, 공부하는 CEO로 우리 회사 직원들도 그렇게 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만약에 투표를 한다면 우리 회사에서 누가 가장 열심히 하느냐? 그러면 뭐 제가 이 고안의 말씀입니다만은
당연 1등은 우리 회사 사장이다. 네. 뭐 이렇게 아마 이야기할 거예요. 자, 그 대웅제약에서 뭐 대웅제약 회장님보다 더 많은 월급을 받으셨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뭐 영업의 달인이신 것 같은데 우리 CEO 톡에서 가끔 영업의 달인이신 분이 나오시거든요. 근데 그 사실 영업이라는 것도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사업하신 분이나 아니면 조직에 있는 분들도 그렇고 영업을 하는 데 있어서 원래 연구원 출신이었는데 어떤 노하우가 있었는지 본인만의 어떤 노하우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 저는 요 세 가지를 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제가 살아온 걸 국내 한 기업의 CEO에 제가 비교를 해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첫 번째, 성공한 사람 첫 번째 약속을 철저히 지켜야 돼요. 두 번째는 신용이나 신뢰를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은 뭐냐? 내가 어떻게 하면 내 고객이 부자 될 수 있을까? 아니면 성공할 수 있을까? 예. 이런 생각에서 우리가 만약에 사업을 하거나 영업을 하거나 한다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국내 40대에 나이 40에 1000억을 번 CEO의 그 인터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예. 보통 이게 약속, 신용, 고객이 부자 되기를 예. 그 마음가짐 중에서 무엇이 제일 힘들까요? 요즘 어떤 사업하는 젊은 친구들은 어떤 것이 제일 힘들다고 보십니까? 제가 보니까 우선은 가장 기본인 이 약속을 철저히 이행하는 것. 네. 이게 가장 쉬우면서도 어려운 거예요. 이런 걸 철저히 하려면 자기 관리가 따라야 되죠. 그러면 첫 번째는 이제 사고가 이 긍정적으로 바뀌어야 돼요. 이 마인드가 바뀌어야 돼요. 두 번째, 그게 이제 긍정으로 바뀌었을 때 행동을 옮겨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럼 행동을 옮기는 걸 뭐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고 이걸 습관화 시켜야 돼요. 습관화 시킬 때 이제 상대로부터 이제 물론 인격적으로 존경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부터 뭐다? 내 운명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한다. 그래서 늘 긍정적인 사고에서 행동을 옮기는 요 단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런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그 1등 영업 사원이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대표님 창업을 하시게 됐는지 계기가 사실은 저도 뭐 굴곡이 많았습니다. 참 제가 그 제약회사를 그만둘 때도 회사의 임직원한테 제가 퇴직을 한다 하니까 거의 반반이에요. 퇴직을 하지 마라. 여기에서 CEO가 되면 될 거 아니냐. 네. 그 능력 같으면은 예. 또 한 사람은 그 능력이 있다면은 나가서 CEO로서 성공해라. 이게 반반입니다. 그리고 또 집안에서도 우리 집이든 처가 쪽이든 물으면 거기도 거의 다 반반이에요. 네. 그럼 최종 결론은 뭐 본인이 결정해야 되니까 좋다. 그때 우리가 주택 200만 노태우 대통령이 주택 200만 호가 선포 정책이 이제 발표되기 시작해요. 네. 잘 됐다. 이때 내 능력을 이런 주택 건설 사업에 한번 내 투자를 해보자. 이렇게 해서 제가 회사를 뛰쳐나오게 됩니다. 그게 몇 년도입니까? 그게 이제 1988년도 11월 5일자입니다. 네. 그래서 나왔다가 사실은 그 당시에는 엄청난 하여튼 토목이나 건축 사업이 뛰어든 사람들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예. 모든 건축 자재가 풍기 현상이 일어났댔어요. 예. 심지어 중국에 시멘트가 들어오고 북한계 들어오고 할 예. 정도에서 많이 버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 사람은 늘 자기 관리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예. 왜? 우리가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 이 라이프 사이클도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가 있잖아요. 네. 이런 걸 잘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걸 판단 못한 게 나중 가서는 거래처로 받은 어음을 제가 이세에서 돌린 건데 그게 다 부도가 나기 시작합니다. 예. 그 수습에 부도를 맞고 저도 뭐다? 이제 좀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은 신불자. 이제 요 불알 두 쪽만 딱 남는 몸만 남게 되는 이런 신세가 되더라고. 네. 그래서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네. 이제 그 한번 그 실패하셨을 때 그 상황은 또 나중에 또 들어보기로 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이제 제약회사로 다시 또 들어가셨단 네,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3년간 근무를 하시면서 네. 다시 심기일전하시고 다시 2001년도에 이 CA팜을 창업하시게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 CA팜을 창업했을 때 그 당시 상황이 정말 그동안 빚 갚느라 허덕이셔가지고 돈이 정말 없으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사무실도 뭐 좀 빌려서 사무실 얻을 돈도 없어서 빌려서 했는데 문제는 이 제품을 초도 물량은 있어야 또 판매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대리점을 구하든 아니면 판매를 하든. 근데 어떻게
돈이 없었는데 초도 물량을 만드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 CA팜이라는 회사가 굴러갈 수 있게 됐는데 그때 상황을 좀 얘기해 주세요. 어떻게 이게 그렇게 이제 하실 수 이 있었는지. 이야기가 좀 이제 재미있게 전개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다시 송충이는 솔잎을 먹자 이렇게 해서 이제 토목 건축 사업에서 손을 떼고 완전 이제 홀몸이죠. 이제 무에서 다시 직장을 들어옵니다. 들어오면서 제가 인생을 한번 돌이켜 봅니다. 이제 남은 여생을 어떻게 하면 사회나 국가에 기여할 수 있나 이런 사업을 하더라도 해야 되겠다. 이런 늘 마음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 직장을 한 3년을 근무를 하면서 제가 이제 거래처를 나가 봅니다. 네. 제가 1982년도 대웅작에 들어갈 때만 해도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네. 저출산이었습니다. 그래도 정부에서는 강력한 산화 제한 드라이브 정책을 걸었어요. 예. 근데 이게 제가 다시 97년도에 돌아와 보니까 이제 저 88년도에 대웅작을 그만두고 제약회사를 그만두고 또 10년간 토목 건축 사업을 하다가 컴백했을 때 이제 97년도였습니다. 역시 거래처에 가 보니까 출산율이 더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게 누구의 하여튼 그 저 짓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야 출산 장려 운동에 좀 기여할 수 없을까? 그럼 여기에 기여할 수 있는 제품을 아이템을 한번 개발해서 내가 마지막 여생에 한번 내가 도전을 해보자. 이렇게 시작했던 것이 이제 우리가 등살 제품을 개발하게 되고 예. 이게 또 사업의 또 전초가 되겠습니다. 네. 2001년도라면 근데 연세가 어떻게 되었을 때? 제가 그 40대 47에 야, 이제 무에서 돈 한 푼 야. 없는 47에 대단하지 창업을 않아요? 합니다. 그렇죠. 47살 때 돈 예. 한 푼 없이 그것도 다시 잘 창업을 하셨다는 게 대단하시죠. 근데 그 이제 창업을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사업자는 내셨지만 예. 또 물품 이렇게 개발하는 아이디어는 있으시고 그것이 제품이 나와야 되잖아요. 예, 근데 그럼요. 생산하실 수 있는 자금이 없었잖아요. 예. 어떻게 물건을 초도에 만드셨냐는 거죠. 참 이렇습니다. 제가 이제 사실은 그 사업을 접고 3년간은 신불자였습니다. 신용불량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돈을 갚는데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거의 땅이고 집이고 모든 거 다 팔아서 정리하는데 그 3년 동안 처음에는 이제 블랙이 되다가 그다음 레드가 되다가 옐로가 되다가 3년 지나고 나니까 이 풀리더라고요. 예. 자 풀린 상태에서 제가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서울은행에 있습니다.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은 가서 내 신원을 조회를 해보더니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어떻게 리스 자금을 남으로부터 부도를 당한 사람이 이걸 어떻게 다 갚았느냐. 저는 앞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라도 내 시종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하자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예. 아직 젊으니까 네. 젊음도 뭐 고생도 젊을 땐 사사락 하는데 네. 그래서 깨끗이 갖고서 새롭게 내 출발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혼조회를 해보니까 그런 상황이 나와서 제가 그 당시 500만 원을 신용으로 제가 빌리기 시작합니다. 아, 그게 이제 목돈이 된 거예요. 예, 그게 종잣돈이 이제 된 한 거네요. 달간 월급 정도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예. 하지만 뭐 물품을 만들기에는 좀 택도 없을 예, 것 같은데요. 사실은 참 이거 500만 원 들고 그 당시는 이제 물품을 만들려고 하면은 이제 뭐 포장도 다음에 또 튜버도 내가 우리가 이제 이런 이제 스킨케어 제품을 만드니까 네. 해보니까 최하 2천만 원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이게 방법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회사면 부자재는 어떤 부자재 회사에 다음 화장품 제조회사는 화장품 제조 직접 찾아갑니다. 네. 찾아가서 내가 가진 돈이 이 돈인데 한번 이걸 만들어 주십시오. 제가 이 분야에서는 최초로 이 튼살 크림, 이 블루 오션시에서 내가 꼭 성공할 테니까 사장 한번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아. 하고 정중하게 말씀드렸더니 또 그분들 또 도와주대. 아. 그래서 저는 늘 절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늘 대하면은 간절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어떤 일을 도전을 하면 꼭 누가 도와준다. 그런 거는 실제 많이 느꼈습니다. 자, 대표님 그 창업할 때요. 예. 그러면 이제 돈, 예. 사람, 아이템, 기술 예. 이 네 가지 중에 어떤 것이 그러면 제일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또 이거 말고 다른 거가 있다면? 네, 네. 사실은 사업을 하면 돈만으로 사업하는 건 아니에요. 돈만으로 사업하면 돈 있는 사람들은 투자만 하면 다 돈 벌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이 철학이 있어야 돼요. 사업하는 사람 철학이 철학? 있어야 돼요. 철학이. 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철학은 회사에 가면 사원에도 담겨져 있고 또는 경영 이념에도 담겨져 있는 거죠. 네. 그런 철학이 있어야만이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철학이 있다는 게 좀 더 구체적으로 네. 사업하는 분들이 뭐 칸트 책을 읽어야 된다는 건지 아니면 뭐 도대체 어떤 철학을 말씀하시는 건지 자, 왜 이렇습니다. 필요합니까? 철학이 왜 필요해요? 왜 그리고? 필요하느냐? 네. 우리가 보통 사업을 하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자기 이윤을 자 그래 이제 기업은 이윤 추구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윤 네. 추구해서 내만 잘 살겠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장사든 사업이든 간에 또 한 부류는 뭐다? 그게 아니고 기업으로서의 뭐다? 사회 공헌을 하는 네. 절대 기업은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정부나 국가와 더불어 하는 겁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영 이념을 후자의 경영 이념을 밑바탕으로 해서 사업을 해야 이 기업이 롱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업의 CEO들은 기업가 정신 또는 기업가의 철학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업가 정신이나 그 철학이나 사원이라는 것이 남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괜히 뭐 그런 거 안 하는데 관심도 없는데 그냥 좀 뽀대나 보이려고 그렇게 하는 거가 아니고 진짜로 그런 게 있는 기업이 잘 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공에 대한 창업 성공에 대한 요소가 아까 말씀하신 뭐 돈이나 아이템 뭐 이런 외부적 요소보다는 사업을 하는 창업가 그 자신의 일단 마음가짐 여기서부터 예, 일단 그렇습니다. 시작이 시작이 된다는 되죠. 얘기신 것 같네요. 네. 1988년에 이제 건설 사업을 하시고 나서 네. 그건 좀 잘 안 됐잖아요. 예. 근데 이제 2001년에 이거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실 때 뭐 부인분이나 가족분들의 이제 반대는 없었는지. 말도 못하죠, 뭐. 왜냐하면 그치, 이제 마음이야. 겨우 이제 컴백해가지고 제약회사 들어왔는데 거기서 이제 부장을 10년 만에 네. 컴백을 합니다, 해서. 근데 다 반대죠. 또 사업한다니까. 그렇죠. 이 사업을 해보니까 내 힘만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 이게. 예. 상대가 태클 거두니까 내 넘어지더라고, 이게. 그래서 집에서 막, 우리 집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처가 쪽에서 엄청난 반대를 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고마 좀 적게 벌더라도 좀 직장 다니면서 월급 받고, 그렇게 사는 게 좋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새로 이제 재입사를 해서 한 3년을 해오면서, 내가 아까 막 느낀 대로, 내가 이제 앞으로 다시 사업을 했을 경우에는 뭐다? 사회나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을 내가 필요해보겠다. 왜? 내가 지금까지 뿌린 내가 씨앗이 있다는 겁니다. 뿌린 씨앗이. 물론 부도를 맞아가지고 제가 부도를 낸 게 아니라 부도를 맞아가지고 했지만은 많은 사람으로부터 내가 그동안에 약속을 철저히 이행하고 신용과 신뢰를 목숨보다 중히 여기고 늘 일을 하면서 고객의 입장에서 고객이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까? 했기 때문에 성공을 했었는데 사실은 그 밭의 너음을 돌리다 보니까 부도를 맞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부분만 있지 않으면 난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내가 사업한다면 음은 당자든 어떤 건 절대적으로 난 개설하지 않아. 그거로 거래는 하지 않겠다고 내가 맹세한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국가 정부에서도 이 음은 가능 없애는 게 좋아요. 이게 사실은 CEO들의 그 도전이라든지 이런 걸 굉장히 이래 짓누르고 무너뜨리는 그런 게 많아요. 아, 예,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어쨌든 가족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제 확신이 있으셔서 이 CA팜을 창업을 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첫 번째 제품인 그 플라젠트라를 이제 개발을 하셨는데, 근데 이제 당시에 이 아이디어를 얻게 된 것이 임산부들이 이 병원에서 산부인과 병원에서 살이 트는 거에 대한 걱정하는 걸 얘기를 들으시고 이제 만드신 거잖아요. 아이디어를. 근데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의사들조차도 이 살이 트는 것은 임신해서 이건 유전이다. 고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나의 상식처럼 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그것을 대표님은 그럴 리 없다. 부정을 하시면서 거기서 문제의 원인을 찾으셔서 결국 제품을 개발했다고 했는데 요거에 대한 이야기 좀 해주세요. 참 이게 저는 늘 일이 이렇게 풀리고 도와줄 때는 늘 세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뭐다? 이 하늘이 도와준 거다. 두 번째는 내가 가진 종교가 있잖아요, 그죠? 종교의 최고 지도자가 도와준 거다. 그럼 제가 이제 불교를 믿으니까 이제 부처님이 나를 도와준 거다. 세 번째 우리 조상님이 도와준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튼살 크림도 산부인과를 가죠. 사실은 우리가 82년도에 군대 가서 해서 첫 직장 가질 때 우리 예비군 훈련을 받아요. 그때 산하 제한을 합니다. 계속적으로. 사실 저출산인데도 그렇죠. 정부 정신을 못 차리고 이럴 때 뭐 여성분은 죄송합니다만은 정관 수술을 하면 하루 8시간 예비군 훈련도 빼줘요. 그런데 그때 우리 동료들이 같이 가서 교육을 받고 있는데 이 친구는 다 빠져나가는 게 아침부터 그 수술하러 가는 겁니다. 이제 애 더 놀려요. 그때는 2자녀까지는 보험 혜택이 돼, 의료보험 혜택이 되는데 3자녀부터는 의료보험 혜택을 못 받아요.
그리고 또 정부가 진행하는 그런 국가 정책에 반하는 행동이잖아요. 애를 더 놓는다는 게 상상도 못할 때입니다. 예. 또 그리고 정부에서는 자꾸 뭐다 한 자녀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 칼 때입니다. 이게 더 넣을 수도 없어요. 더 넣을 수도. 그런 상태에서 저는 안 갔습니다. 왜? 그 친구들한테 야 아니다. 지금 우리 병원에 가보면 알잖아. 지금 자꾸 출산율이 떨어지는데 이거 우리가 언젠가는 애를 낳아야 된다. 그럼 풀마대직 하더라고. 푸는 것도 물론 또 내 돈 들어서 풀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에 합류하지 않고 하루 8시간의 해군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볼 때는 내 의지만으로 되는 건지 아니면 아까처럼 누군가 나도 모르게 자꾸 뭔가 안 돼. 자네는 하면 안 돼. 뭐 이런 어떤 그런 계시를 할까 하여튼 이런 게 아마 있지 않은 하는 그런 조심스러운 판단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그렇게 이제 뭔가 상황이 잘 됐는데요. 네. 결국 이렇게 좋게 됐으니까요. 성공하셨으니까. 그 플라젠트라라는 이 제품을 개발하게 된 것이 그러니까 의사들의 말을 안 믿으신 거잖아요. 의사들은 이거 유전이니까 안 돼. 고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주장했는데 아니야. 고칠 수 있어. 그래서 이렇게 난 개발했어. 이렇게 되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왜 제가 그렇게 이제- 생각하셨다는 예. 거죠? 제가 산부인과에 이제 과장님을 좀 뵈려고 이제 대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환자들이 이제 진료를 받고 있죠. 대기를 하고 있는데 두 분이 앉아가지고 나는 아기를 하나 더 낳고 싶은데 더 낳고 싶은데 이 살이 터서 아기를 놓는 걸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무슨 살이 터 애 놓는데 저는 아무것도 모를 때니까 예. 참 이상하다. 예. 그렇게 하고 제가 조금 이따 과장님을 뵈러 들어갔는데 과장님 다 물어봤죠. 과장님 방금 바깥에 환자분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살이 터서 애를 못 놓겠다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니까 이 튼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예. 자 그러면은 그 튼살이 안 생길 수는 없습니까? 하니까 이거는 유전이기 때문에 안 틀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안 생길 예.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예. 아 그래? 이렇게 이제 막상 생각을 하고 이제 과장님하고 이제 이야기를 다 끝나고 회사를 돌아오는 길에 그럴까? 다 유전만 생길까? 해서 주위를 좀 알아보는 겁니다. 제 뭐 누님이나 제 아는 친척들 쭉 알아보니까 성도들 알아보니까 엄마는 텄는데 딸들은 또 안 터요. 반대로 엄마는 안 텄는데 또 딸은 터고 이게 유전만 아닌 것 같다. 예. 그래서 쭉 조사를 계속 시장 조사를 해보니까 이건 아니다. 판단을 내리십니다. 유전만 아니구나. 그럼 내가 왜 살이 틀까? 이거를 절절하게 간자로 절반 심정으로는 매일 생각합니다. 근데 네. 생각이 안 나던 게 어느 날마다 여러분 이거 많이 느꼈을 거예요. 뭔가 뒤통수 탁 치면서 뭔가 떠오를 때가 있어요. 사람이 네. 살다 보면 묘합니다. 그게. 예. 그게 이제 피부과 이야기를 딱 들어요. 피부과 가면 스테로이드 있죠. 부신 피조 호르몬. 네네. 스테로이드를 바르거나 먹으면 우선 잘 듣습니다. 피부가. 예. 가려운 것도 잘 듣고 진물도 잘 듣고 정말 잘 들어요. 근데 이게 뭐다? 부작용이 굉장히 심한 겁니다. 예. 얼굴이 문페이스라가 달덩이처럼. 그래서 피부과 약 먹고 오면 뭐다? 살찐다 하거든. 네. 이게 부작용이다. 네. 그리고 신진대사가 많이 깨지고 이제 그 스테로이드를 바르다가 안 들으면 단계를 좀 높여야 돼요. 이런 부작용 때문에 안 되는데 이게 피부는 표피가 있고 진피가 있고 지방층이 있으면 피부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게 진피층입니다. 그리고 진피층의 90% 이상이 콜라겐으로 되어 있어요. 예. 이 스테로이드가 콜라겐을 감소를 시켜요. 그래서 이제 스테로이드를 많이 바르거나 먹는 사람은 피부가 딱딱해집니다. 이 테스나라가 코끼리 가죽처럼 돼요. 이게 이제 콜라겐이 없어서 그렇다. 이걸 이제 해서 이쪽에 산부인과 이제 산모들 임산부들의 튼살하고 이제 한번 대입을 시켜봅니다. 여기에서 튼살이 생기는 이 발생 기전을 제가 국내 최초로 발견을 하게 되죠. 네. 예. 예. 그래서 이제 산부인과 세미나에서 공식적으로 유전이라는 거에서 이제 튼살이 이렇게 생긴다는 걸 갖다 제가 인정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야. 그래서 이제 그 제품이 이제 탄생되게 네. 됐죠. 모든 개혁은 일단 의심에서 시작을. 이 플라젠트라라는 제품이 예. 말도 멋있고 로고도 멋있는데 이 뜻이 뭔가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지금도 우리가 많은 제품들 친환경을 많이 이야기해서 친환경 제품. 왜냐하면 특히 임산부들은 뱃속에 태아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원료를 잘못 쓰면 어떻게 됩니까? 태아에 영향을 미치면 큰일 나죠. 그래서 안전한 성분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안전한 성분을 쓰려면 ICI들 해가지고 세계 화장품 원료 규격집에 있는 성분을 써야 되고 또 친환경 이런 천연 성분을 써야 되고
또 위능 성분을 써야 되고 이런 걸 써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럼 이제 플라젠타라는 PLA, 요거는 플랜트가 되겠습니다. PLANT, 식물이죠. 식물 같은 뜻인데 여기 네. 친환경을 뜻합니다. 네. 친환경. 네. 그리고 GEN, 이건 제너레이션의 앞에 이니셜이죠. 아, GEN. 그럼 우리가 걸 제너레이션 그보다 소녀시대. 알죠? 그래 친환경 이런 성분 시대. 그러니까 네. 친환경 시대로 세대로 만든 네. TRA는 트레디션입니다. 트레디션. 아. 네. 우리가 플라젠타라면 가지고 있는 그런 노하우, 이런 가지고 있는 그런 그걸 이제 트레디션이라 하는데 그래서 이제 플라젠트라 이렇게 해서 이름을 지었어요. 그럼 이게 그 전 세계 해외에서 이제 어떤 발명 대상 같은 것도 받으셨잖아요. 예. 그럼 이 튼살 이것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게 최초로 만드신 건지 아니면 이거 해외에서도 이거 어떤 의미를 갖는 겁니까 이게? 사실은 저희들이 2008년도에 우리 스위스 제네바 그 세계 신기술 발명 대전이 열립니다. 세계에서 가장 권 있는 발명 대전입니다. 여기에 이제 저희들 제품이 출품이 되어서 금상을 받습니다. 금상을. 특히 이제 아토피 쪽은 아토피 치료용 조성 물질로서 세계 최초로 네. 우리가 금상을 받아요. 아. 그러면서 한때는 대상의 후보까지 올라갔는데 그때 대상의 후보는 이런 이제 절전형 이런 이제 그 전기 제품들을 절전용으로 이제 그 컴퓨터에다가 입력만 시키는 자동적으로 사람이 떠나가 1시간 있으면 자동이 꺼지는 아, 네. 이런 절전형이 이제 대상을 받게 되는데 저희들 대상까지 이제 후보로 올라갔습니다. 두 개 회사가 올라갔는데 저희 회사가 네. 아까 그 출산에 대해서 그 사실 출산이 어떻게 보면 이 제품을 만들게 된 창업을 하게 된 동기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출산 장려.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국 출산 장려 협회 회장을 네, 여기 맡고 계신 걸로 알고 네, 계시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인께서는 지금 자녀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지금? 참 사실은 어깨동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당시에는 갑자기 부자녀만 꼬리를 내리시는 것 같은데. 이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러나 이게 이제 정책적으로 풀리면은 음. 내가 놓겠다 해서 사실 정관 수술을 안 했는데 네. 하지 않았습니다. 네, 네. 막상 이제 제가 이제 2010년도에 이 한국 출산 장려 협회를 출범을 시키면서 저도 이제 아기를 하나 낳아야 되겠다. 근데 2010 년도에? 나이는 개수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었는데 네. 이게 아니더라고요. 어. 씨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니고 또 밭도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는 수 없이 또 아기를 놓으면 또 건강한 아기를 낳아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 집 사람을 두고서 다른 방법은 없잖아요. 네. 뭐 새로 결혼하지 않는 한은. 네, 네. 그래서 일단은 그보다는 우리가 많은 홍보와 캠페인을 통해서 우리가 젊은 사람, 건강한 아기를 놓을 수 있는 젊은 세대들에게 홍보와 캠페인을 통해서 출산 장려하는 게 이게 바른 운동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지금 자녀분이 그래서 몇 분이라고? 그래서 저는 둘입니다. 아, 둘 많지 않으시구나. 아마 그 당시에는 네. 뭐 최고로 나왔습니다. 네. 자, 그러면요. 지금 약간 다른 얘기지만 요새 그 만약에 대표님이 우리나라의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예. 대통령이 되셔가지고 이제 출산 장려 정책을 핀다면 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네, 이거 하나만 피겠다. 정말 내가 권한이 있다면 이거 하나만 시행하겠다. 어떤 참, 겁니까? 이게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오늘 이 질문이 나왔어라고 나는 생각을 원했어요. 자, 그럼 이렇습니다. 우리가 4대 의무가 있죠. 국민으로서 4대 의무. 예. 혹시 아십니까? 병역 의무, 납세 자, 의무, 국방의 의무, 네. 납세의 의무, 교육의 교육의 의무, 또 뭐 근로의 의무, 근로의 다음 의무. 마지막입니다. 출산의 의무. 이 출산의 의무를 이제 5대 의무로 넣어야 된다라고 제가 늘 주위에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저 책상에 됐습니다만은 과거에 우리 일제강점기 시대 때는 뺏긴 나라를 찾는 독립운동이 뭡니까? 구국운동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뺏긴 나라를 찾는 독립은 구국운동. 지금 뭐다? 출산 장려운동만이 구국운동이다. 한 가지 일례로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발표한 그 연구 논문을 보면은 현재 1.2명의 학교 출산율 1.2명으로 이대로 간다면 현재 1.23명입니다만 2100년 가면 현재 인구의 과반 이하로 떨어진답니다. 그리고 2500년에 가서는 인구가 33만 명이 남는데요. 그러면 국가가 경영을 못하니까 어떻게 된다? 국가가 문을 닫아야 돼요. 문을. 그럼 국가가 문을 닫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출산장이 일어나야 된다. 이게 바로 오늘날의 근대의 구국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출산 장려 운동은 이제 앞으로 필수다. 그러면 한 가지 예를 하겠습니다. 국방에
우리가 의무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우리가 이제 군대를 간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럼 과거에 우리가 대학교 다닐 때는 1학년을 이수하면은 2개월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학년까지 6개월의 혜택을 받아요. 저는 이제 2학년을 마치고 갔기 때문에 4개월의 혜택을 받고 우리는 제대를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예. 자, 그럼 앞으로 마찬가지다. 3자녀를 이상 놓는다면 6개월의 병역 혜택을 주는 것. 다음에 2자녀를 낳는 집은 4개월, 1자녀는 2개월. 만약에 내가 군대에 가서 결혼을 하거나 결혼하고 군대를 갔다 하면은 요새는 일과 가정의 양립이 돼. 이거를 워크 라이프 밸런스라는데 이게 양립이 돼줘야 가정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남편이 군대를 가버리는데 여성 혼자 애를 놓을 수가 없잖아요. 돌봐줄 사람이 없다. 직장도 또 포기를 해야 된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그 부분을 국가에 근무한 이제 그 사람을 공익 근무요원으로 관할 지구에다가 무슨 이해가죠? 그래 놓으면은 퇴근하고 나서 애를 봐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제도. 그리고 이번에 이제 박근혜 나 크게 한 박수 한번 칩시다. 예, 감사합니다. 네, 남자들만 치는 것 같아. 예, 또 하나는 오늘 박근혜 정부가 우리 걸 받아들였습니다. 뭐냐 하면은 대학교 등록금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우리 회사도 2009년도부터 3자녀 이상에는 턴살이나 애들 아토피나 그다음에 스킨케어 제품을 무료로 주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가. 그리고 이제 2자녀는 50%, 1자녀는 작년부터 30% 해당되는 그 금액을 기부를 하고 있어요. 네. 우리 제품에서. 네. 그리고 이게 이제 한 3, 4년 되다 보니 이 금액도 기본 금액도 한 20억이 넘더라고요. 와. 자, 그러면은 대학도 마찬가지. 대학도 3자녀를 둔 가정에서 대학을 들어가면 뭐다? 등록금이 제로입니다. 없습니다. 이번 박근혜 정부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런 말씀 드리면은 혹시 민주당 뭐 지지 팬들은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그 박근혜 그 대선 후보 때 이분들 연락이 와서 제가 출산 장려 위원장으로 제가 이제 좀 역할을 해달라 해서 저는 뭐 그게 저 임명장을 받으러 가지도 않았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이런 제도를 우리가 만들면 된다. 그리고 예를 들어 가지고 사교육비가 많이 들죠. 사교육비가 많이 들면은 가면은 3자녀 이상 같으면 예를 들어 가지고 한 10%만 내고 다음에 뭐 2자녀는 한 20%만 내고 또 1자녀는 뭐 한 30% 낸다 이래 하면은 사교육비가 3명 낳는 게 1명 낳는 것보다 뭐다? 교육비가 적게 들어요. 그러면 관계없잖아요. 지금 왜 아기를 안 놓느냐?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아기를 못 놓습니다. 이해가시죠? 네. 내가 40이나 50이나 60이나 70이나 늘 확실성만 있었다면 애 낳아도 괜찮잖아요. 설문조사 하려면 애들 거의 대부분의 가정에서 3자녀 이상을 놓길 원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현실은 그렇게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렇게 아기를 못 놓는 거예요. 그래 이런 이제 예만 우리가 여러 가지로 잘 접목만 하면은 출산 장려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인구가 많은 나라가 뭐가 된다? 경제 대국이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네. 네. 이해가시죠? 예. 튼살이라는 단어를 이제 대표님께서 만드셨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뒷조사를 좀 했는데 뒷조사. 네, 사전 이게 국어 사전에 쳐보니까 정말 안 나오더라고요. 튼살이? 네. 오. 그래서 이제 튼살 크림이라는 이제 용어도 만드시면서 이제 최초로 이제 그 플라젠트라는 제품을 만드시고 이제 그 시장에서는 독보적인 위치에 이제 있으신데 여기 이제 대기업 견제는 없었는지. 참 이번에 제가 그 지난 8월달에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마련한 학예 포럼을 내가 제주도 롯데호텔에 참석을 했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나온 그 R&D 단장님 참석을 했어요. 같이 우리 기업 한 10명의 CEO들이 만나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 ICT 쪽, ICT 알죠? 우리 정보통신 분야. 그러니까 뭐 이제 인포메이션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 ICT 쪽 옛날은 주로 IT만 이야기했지만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엄청난 대기업으로부터 대기업 행포가 말도 못하게 심하더라고요. 예. 야 이걸 보고 이거 안 되겠구나. 앞으로는 우리가 하더라도 첫 번째는 뭐다? 첫 번째는 이런 대기업이 손대지 않는 이런 틈새 시장. 또 두 번째는 블루오션 제품. 또 세 번째는 뭐다? 클러스터를 구성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걸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튼살도 사실은
제가 아까 우리 산부인 과장님한테 물었지만은 그 뒤에 제가 어떻게 튼살이 튼다는 그런 발생 기증도 만들어내고. 근데 이름을 붙이려고 하니까 의학 용어로는 팽창선조예요. 살이 팽창해 선이 생긴다. 이래가 팽창선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어렵잖아요. 그럼 살이 튼다. 그럼 좋다. 막 튼살 튼살. 이렇게 하나 만들자. 어. 그래가지고 그때서부터 이제 광고를 낼 때 튼살이란 이러고 이제 영어로는 이제 스트레치 마크라고요. 스트레치는 네, 피부가 그렇죠. 늘어난, 네, 네. 늘어나서 흔적이 생겼다 마크. 그래서 스트레치 마크로 씁니다. 또 혹은 이제 벨리 이렇게 쪽도 쓰는데 그러면 좋다. 튼살이라고 하나 용어를 단을 만들자. 그래서 국어 사전에는 없어요. 네. 쉽게 하면 튼살 같으면 트는 형용사고 그죠? 예. 살은 명사인데 그러면 이걸 두 개를 합쳐서 하나의 튼살이라는 제가 그러니까 이제 단을 새로 용어를 만들었죠. 만드신 예, 거예요.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 제품을 처음에 제품 이제 아이디어를 끄집어내서 예. 만드셨잖아요. 만드실 때 그럼 아이디어만 이렇게 가지고 전문가에게 이러한 용도로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하신 건지 아니면 직접 개발을 이건 하신 건지. 제가 직접 개발을 했습니다. 이 포뮬러 왜냐하면 자체를. 이게 우리가 의사들이 명의학 하는 거는 뭡니까? 명의학 하는 거는 정확한 진단을 잘 해야만이 정확한 처방이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분들 보고 우리 명의학 해요. 네. 진단 잘못하면 이 간이 나쁜데 위가 나쁜 약을 줘버리면 안 되잖아요. 오히려 간에 치명적이죠. 무조건. 네. 네. 그러니까 정확한 진단하에 정확한 처방이 따라 나올 때 그 사람을 우리 명의라고 합니다. 유명 의사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럼 저것도 왜 튼살이 생기느냐 하면 간단히 한번 설명을 할게요. 우리가 이제 임신을 하게 되면 한 3개월쯤 되면 배가 조금씩 불러나오기 시작합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잘 아시실 텐데 불러나오는데 태아는 자꾸 성장을 하죠. 반대로 피부가 안 늘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피부가 안 늘어나면 아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압사하겠죠. 압사. 네네. 눌려서 죽는다는 말입니다. 그럼 피부가 태아가 성장하는 속도에 따라서 피부가 늘어나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스트레치를 하죠. 늘어납니다. 그럼 늘어나면 그냥 늘어나느냐 이게야. 이만큼 불러오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스테로이드하게 부신 피질 호르몬이 분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조물주의 창조입니다. 그럼 부신 피질이 부신해서 나오면 이게 뭐다? 피부 진피층에 있는 콜라겐을 하게 감소시킨다 했죠. 네. 그러면 피부 두꺼웠던 콜라겐층이 진피층이 자꾸 얇아지죠. 네. 그럼 에크만 서서히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러다가 그 한계점을 넘어섰을 때마다 콜라겐이 갈라지거나 끊어지는 현상을 우리는 튼살이라 해요. 이걸 제가 세미나 때 그때는 그 상부 교수님도 안 나오려고 해요. 그 유전인데 뭐 박사장 그거 뭐 정 그러면 자꾸 식사는 걸 합시다. 맥주는 한잔 합시다. 해놓고 나서 이걸 설명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참석한 분들이 다 무릎을 탁탁 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교수님 무릎은 왜 치십니까? 그 다 알고 있는 건데 뭐. 근데 왜 다 알고 있다 하시면서 제가 만날 때마다 유전이라 했습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 거기서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인정을 받기 시작한 거죠. 자 그러면 튼살이 이제 갈라지는 끊어지는 건데 안 끊어지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한다? 콜라겐을 보충을 시켜주거나 네. 피부에서 콜라겐 생성만 되도록 해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제 성분을 넣어가지고 이제 내주 가서 임상도 해보고 이렇게 돼서 이제 했는데 지금은 주로 이제 예방 목적이나 또 초기 단계 튼살을 주로 이제 개선시키는 이런 제품인데 이번에 임상을 완료를 한 게 뭐냐? 이미 튼살. 이미 1년 됐다, 2년 됐다, 3년 됐다 하는 거 있죠. 예. 하얗게 변한 튼살에도 개선 효과가 높은 제품을 이번에 개발했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이제 사업화, 예. 사업화, 뭐 세일즈 마케팅 그쪽 얘기 좀 하죠. 그 지금 22개국에 수출한다고 하셨는데, 예. 네. 그 어떤 시장을 지금 가장 크게 보고 계십니까? 여러 나라가 있겠지만. 예, 저희들이 이제 전 세계 시장을 첫 번째 우리가 접근한 시장은 우리가 FTA를 체결한 나라가 되겠습니다. 왜 그런지 잘 아시죠, 여러분? 관세 장벽이 무너져가 있죠. 어디라도 거래하기 쉽습니다. 관세가 높으면은 그쪽에 소비자 가격이 높아서 판매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44개국, 47개국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 나라부터 우리가 먼저인데 지금 현재는 24개국 저희들 수출했습니다. 했고 이제 크게 나누기는 G4로 나눕니다. G4로. 그러면 미국, 미주 지역 하나. 네. 다음에 중국 지역. 15억의 인구를 가는 뭐 13억 하기도 하고 15억의 중국 시장. 그리고 일본 시장. 다음에 EU, 유럽 연합. 이걸 G4로 두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활성화된 데는 현재 이제 아시아 국가들. 그래서 이제 중국하고 일본이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런 거 하실 때 이제 바이어라든지 해외 파트너 예. 선정하시는 그 노하우랄까?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수출할 때 예. 되게 애로사항이 많잖아요. 처음 하신 많죠. 분들이 시행착오도 많이 겪으시는데 예. 그런 거에 대한 팁 하나 좀 말씀해 주시죠. 아, 하나만. 네. 이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제가 해외에 진출하기 전에 해외에 나가서 성공 기업 세 군데를 갖다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세미나에. 그 세 가지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이제 제품입니다. 네. 차별화된 제품을 만들어야 돼요. 네. 두 번째는 뭐냐? 전문 박람회를 나가야 됩니다. 아무데나 나가면 안 돼요. 네. 전문 박람회를 나가야 돼요. 세 번째는 뭐다? 나가더라도 미니멈 3년 내지 5년 나가야 돼요. 뭐 1년 나가다가 안 나가면 돈만 날려요. 그럼 바이어들은 뭐다? 늘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 회사가. 네. 올해도 나오고 내년에도 나오고 더 크게 나왔네? 제품도 많아졌네? 이 친구가 이제 거래하면은 망하지는 않겠네? 이런 것부터 다 체크를 해 나갑니다. 최하 미니멈 3년 내지 5년은 해외에 나가야 돼요. 저희들이 원래 5년, 만 5년째입니다. 근데 아시아조는 2년 나가니까 계약이 한두 군데 이루어지기 시작한대. 그리고 3년 내니까 거의 대부분 돼요. 근데 선진국 뭐다? 일본 같은 데는 3년 이상 나가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적어도 차별화된 제품 전문 박람회 나가더라도 3년 내지 5년은 지속적으로 나가라. 하는 이게 게 이제 1년 안에 뭐 쇼 보고 그런 게 아니군요. 뭐 그러면 돈 다 벌겠죠. 그러려면은 정말 3년, 5년 그렇게 지속적으로 나갈 수 있는 준비가 갖춰져 있을 때 해외 진출을 시작해야지 하다 스톱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리다가 이제 됐는데 뭐 스위스, 우리 제네바 세계 신기술 발명 대전 이제 금상을 수상하잖아요. 또 다음에 저 이제 모스크바에 또 가서 또 우리가 또 금상을 받고 다음 또 대만 또 우리가 어디입니까? 좀 많은데 내가 다 지금 얘기를 다 모르겠다. 하여튼 이제 이런 쪽에서 우리가 다 이런 세계에서 인정만한 이런 수상한제를 받게 되죠. 상들을 받게 되는 거. 또 그리고 두 번째 서티피케이트를 해가지고 인정을 받아야 돼요. 네. 그럼 미국을 가려고 하면 FDA 인정을 받아요. EU는 또 EU대로 또 받아야 되고 미국은 또 CFDA를 해가지고 미국 위생국에 허가를 받아야 되고 또 일본 같은 뭐다? 후생성에다 인정을 받아야 되고 이런 서티피케이트를 다 준비를 해 있어야 됩니다. 그래 나가면은 바로 바이하고 상담돼서 이거 내가 좀 쓰고 싶다 하면은 그냥 쓰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계약되는 게 아닙니다. 첫 번째는 뭐냐? 그분한테 사업 계획서를 제출할게요. 사업 계획서를 우리가 그걸 평가를 합니다. 절대 서두르면 안 돼요. 네. 왜 한 번 거래하고 나서 다시 해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해지하기가 그죠? 예. 그러니까 사업 계획서를 주라. 그 평가해보고 그리고 한 방문을 해봐야 돼요. 그분도 우리 회사에 방문하도록 하고 나도 그 회사 방문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서로 간에 뭐가 쌓여야 된다? 신뢰. 신뢰. 그래서 이번에 박근혜가 시진핑 중국 수도 만났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선주 붕의요 후주 생이라고 했습니다. 생의. 선주 붕의는 뭐다? 우선 같이 공유를 할 수 있는 친구 같은 이런 신뢰관계를 쌓은 다음에 후주 다음엔 생이 거래를 하거나 다음에 사업을 해라. 그런 관계가 갖춰지지 않고서 바쁘게 계약을 한다든지 하면 뭐다?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런 걸 이제 기본적으로 갖추는 게 좋겠다. 근데 그 지금 말씀하신 그 서티피케이트 같은 거, 뭐 후생성이 됐든 FDA가 됐든 이런 거를 이제 준비하셔서 이제 신청을 하시잖아요. 네. 보통 한 어느 정도의 기간이 필요한가요? 자, 기간은 뭐 다 나라마다 조금 다릅니다. 이제 문제는 요새 이제 정부에서도 뭐 중기청이나 중진고이나 이런 데서도 지원을 해줍니다. 지원해준 데를 찾을 때 우리나라처럼 많은 이런 정부에서 중소기업을 지원해준 나라도 그리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지원 정책을 잘 살펴보면은 또 내 돈을 다 안 들이고도 또 정부의 이런 지원. 또 이런 인정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 EU 쪽도 이제 진출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예. 이 출산율이 아무래도 아시아 지역보다는 이제 유럽 지역이 높아서 이제 인기가 좋을 것 같은데 그 EU 쪽 브랜드 인지도는 어떤가요? 자,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번에 9월 17일부터 해서 24일간 독일 쾰른에서 하는 유아 박람회를 나갑니다. 원래 세 번째 나가는데 유럽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는 나라가 있어요. 유일하게 세계에서도 유일하게 그 나라가 어느 나라겠습니까? 독일? 아니요. 이태리? 아닌가요? 그래 옛날에 제일 꼴찌가 지금 제일 이제 성공했죠. 프랑스입니다. 프랑스. 옛날에 프랑스가 지금 우리나라가 OECD 중에 출산율 제일 낮은 나라예요. 네네. 한국이 네. 과거에는 프랑스였습니다.
아. 프랑스가 지금 거의 2년까지 왔어요. 그 얼마 걸리느냐? 한 80년이 걸렸습니다. 아, 인구를 갖추는 데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독일 쾰른에 가면은 이제 EU 바이어들이 거기에 다 옵니다. 아주 전문 박람회죠, 그죠? 우리 마맨베이비 전문 기업이니까 거기에 다 모입니다. 다 모이는데 거기 가면은 이제 EU의 그 각 나라마다 이 바이어들이 있어요. 이분들을 자는데 우리 직원들 보고 어떻게 해요? 절대 서둘지 마라. 들지 말고 아까 말한 사각객 다 받고 좀 늦어도 괜찮으니까 충분히 검토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아까 글로벌 클러스터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해외 진출하는 것도 어렵고 또 개인의 개별적 기업의 힘으로는 좀 어려우니까 이렇게 좀 뭉치자 작은 기업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클러스터의 역할을 이제 주도적으로 해 나가시겠다는 어떤 목표를 이제 발표를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또 반대로 그런 정도의 어떤 그 리더십이랄까요, 주도적인 어떤 이끌어 나가시려면 또 그것을 평가하는 사람들의 그 외부 평가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과연 CA팜에 그런 만한 역량이 있는가, 그럴 힘이 있는가,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분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중소기업으로서 다른 중소기업들을 이끌고 그 일을 해나간다고 하니까 이런 부정적인 평가를 타파하실 수 있는 그 요인은 뭐가 있을까요? 성공할 수 있는 확신. 저는 이제 이래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장 우리가 이제 그 홍보 중에 이 판촉 중에 최고의 판촉은 뭡니까? 바이럴 마케팅이죠. 입소문 마케팅. 네. 그렇잖아요, 그죠? 네. 이 참 무서운 마케팅입니다. 이 가장 확실한 홍보 수단입니다. 이 입소문 마케팅이. 자,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CA팜은 우리가 이제 그 유화업체 중에서는 막 거래처로 정도 기업으로 이렇게 이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늘 우리는 아프리카 속담이 좀 마지막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아프리카 속담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갈 수 있겠지만 멀리 가려면 어떻게 한다? 함께 더불어 가라는 속담이 있어요. 예. 이게 이제 지금의 시대는 융합혁명의 시대입니다. 이제 융합을 해야 돼요, 융합을 해야 된다. 융합을 하지 않고는 이제 기업이 오래 존속을 할 수가 없는 시대가 왔습니다. 자, 한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옛날에 지식과 정보의 시대에는 누가 세계 최고의 거부였습니까?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죠. 빌 게이츠가 누구한테 무너지기 시작합니까? 애플의 스티브 잡스한테 무너지기 시작해요. 이게 왜냐? 그 지식과 정보에다 뭐를 융합했습니까? 스티브 잡스가 인문학을 융합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예. 그래서 이 스티브 잡스가 최고의 융합혁명 시대의 최고의 이제 CEO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클러스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대기업은 문화는 사실 공룡이죠. 중소기업은 이제 힘을 서로 융합하지 않고서는 살아낼 길이 없어요. 물론 국내도 어렵지만 해외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제가 해외를 나가면서 한탄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 나가보면요, 조그마한 한 부스 구해가지고 포스터 하나 붙이나 놓고 판촉을 하면 되게 바이어 상담을 해요. 제가 봐도 참 답답합니다. 저희들은 하나라도 더 가져가서 하려고 그 무거운 그 배낭에다가 제일 무거운 게 이런 종이 종류예요. 카다로운 거 해가지고 울미고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은 그쪽에서 비행기 탑승을 하면은 그 스튜디오스가 별로 안 무거운 줄 알죠. 또 그럼 들지를 못하잖아요. 들지를. 네. 우리도 올리지도 못해요. 그 위에. 그만큼 많이 가지고. 왜? 그거를 오버 차지를 내기 시작하면 돈이 또 몇십만 원 깨져요. 그 몇십만 원을 아껴요. 그래서 우리가 SBA도 내가 제안도 했습니다. 앞으로 해외 전시회 나갈 때 이 중소기업이 이런 쪽에서는 우리 뭐 대한항공이든 아시아나항공이든 항공사 이야기를 해서 좀 많이 가져갈 수 있도록 많이 가져가서 충분히 판촉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제 기업의 직원들은 뭐다? 편리하게끔 이런 교육 가방 하나 딱 들고 또 이러고 옵니다. 보여줄 게 없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해외 우리가 뭐 시장 개척단으로 같이 나가도 첫날은 거기에 코트라나 중증호 이런 데에서 저녁 식사를 내줘, 밤에. 그럼 첫날, 둘째는 그분들이 냅니다. 주관사하고. 그럼 세 번째는 제가 그날 제 식사를 내요. 식사를 내면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참석할 때는 회사를 대표로 해서 다 온다는 뜻이에요. 수출하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들이 편하게 여기 와서 해서는 안 된다. 또 마지막 날, 또 부스 이제 박람회가 있으면 마지막 날 다른 데는 끝날 때까지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오줌하고 나서 짐 싸고 나가버립니다. 저자 가가지고 구경하고 있어요. 이거 심각한 문제 이게. 예. 이런 게 참, 이게 참, 내 그런 사람 불러요. 불러가지고 봐라. 지금 만약 이 내용을 회사의 사장이 하면 어떻게 하겠냐? 절대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이야기하지. 그거 내 이야기 안 하지. 앞으로 그래 하지 마. 어? 이게 얼마나 낭비냐. 그리고 다른 나라가 우리 부서를 봤을 때, 저 코리아 질서 깬다 이게. 어? 그리고 바이어들이 마지막 날 이리 와서 관심 있어 오보니까 부서에 사람이 없어. 철수를 해버리는 거야. 이런 문제들. 이런 걸 우리는 앞으로 보완해 나가요. 자, 그 보면은 CF한 같은 경우에 온라인 마케팅을 되게 잘하신 것 같아요. 온라인 세일즈하고요. 네, 보면 인터넷 쇼핑몰과 오픈마켓에서 지마켓에도 1등이잖아요. 예, 네. 지금 여기서 관객분들도 좀 이런 분들이 우리도 좀 오픈마켓이라든지 이런 인터넷 쇼핑몰 같은 걸 잘 활용하고 싶은데 잘 못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예. 그런 쪽에 좀 노하우 좀 알려주시죠. 자, 이런 점에서 제가 사실은 제가 이제 2001년도에 제가 처음에는 두 사람이 시작을 했어요. 남이 그 전세 낸 전전사를 합니까? 한 번 더 주는 예. 거기에 코너에다 만들어가 저하고 이제 제 아내가 둘이서요? 둘이가 40대 후반에 47에. 야, 자, 그러면 저는 주로 영업을 하고 다음 인터넷 관리를 합니다. 홈페이지 관리를 하고. 독수리 타법 아니셨나요, 그때? 독수리 타법. 그 처음엔 독수리 타법이었죠. 하다 도저히 늦어가 안 돼가지고 양재동에 가가지고 내 양손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양재에서 양손. 양재 그 학원에 가가지고 이것도 한 6개월 연습하니까 좀 네. 치겠더라고 이게. 그렇게 해서 지금은 뭐 엄청 빠르죠 이게. 네. 하도 오래 했으니까. 네. 그 집사람은 이제 주로 이제 전화 받고 뭐 나갔던 게 이제 기장하고 야, 다음에 이제 주문어마 테이핑해가 제품 박스 테이핑해가 네. 보내고 이런 걸 했습니다. 자, 이런 걸 했었는데 이제 뭐 꼭 지켜야 할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항상 세 가지를 좋아하시네요. 네 가지도 아니고 두 가지도 아니고 항상 세 가지. 우리는 한국은 3세판을 제일 좋아하잖아요. 한 번 해가 두 번, 한 세 번 꼭 이루어지거든요. 3세판입니다. 이 3세판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 저거 게시판에 글이 올라오죠. 글이 올라오면 최단시간 내에 답을 달아야 돼요. 네. 답을 달면서 달 때도 그냥 달면 안 돼요. 안 달고 뭐다? 그 사람이 게시판 글 올리는 사람이 내 부모다. 내 가족이다. 무슨 말이죠? 네. 내 사랑하는 애인이다. 이런 쪽에서 달아줘야 돼요. 그런 환자의 심정에서 의사가 환자의 심정에 돌아가서 달듯이 그런 마음으로 정성껏 답장을 달아야 돼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365일 무휴 상담을 해야 돼요. 자, 옛날에는 저는 어떻게 하면은 회사에 전화 오거나 하면 퇴근할 때는 핸드폰에다가 핸드폰을 옮깁니다. 네네. 옮겨놓으면은 설날이고 추석이고 언제라도 받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뭐 밤낮이고 받습니다. 근데 한 번은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게시판에 이분이 1시에 글을 올려놨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마지막에 한 번 돌고서 자려고 하는데 누가 글이 올라왔더라고. 그래서 글을 정성껏 달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다른 데 다니다가 다시 또 들어봤는 거예요. 답이 달려가 있거든요. 와, 거기에 제목이 귀신이 답을 달았다. 귀신이 고칼로리시다 이게. 이 시간에 누가 답을 달았느냐 이게. 자기는 이제 그런 걸 못 봤다는 뜻이겠죠, 그죠? 네네. 이게 클릭이 엄청나게 되는 거죠. 어. 그러면서 뭐다? 그 운영자하고 고객하고는 뭐다? 신뢰. 신뢰관계가 형성이.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이게 360 물류 상담입니다. 이거는. 네. 세 번째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빠른 물류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 거다. 그럼 제일 처음에 우리 회사에 이런 이제 뭐 몇 개 되질 않으니까 3시에 왔습니다. 그럼 3시에 오면 4시에 주문한 거는 하루 늦게 도착하죠. 그래 안 되겠다. 그래서 택배 불렀어요. 5시에 좀 해줘라 하니까 5시에 해줘요. 네. 쉽게. 그러면 이제 4시 50분까지 59분까지 들어온 것도 5시 나가는 거죠. 다음날 받아볼 수 있죠. 네네. 옛날에 못 받아본 게. 네. 이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이제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그럼 마지막에 도착하는 게 몇 시냐? 7시라 하더라고. 그래 7시를 좀 바꿔도록 하니까 안 된다 하는 거예요. 택배 회사에서 소장을 불러서 안 된대요. 그럼 나는 기사하고 거래를 못 하겠다. 그럼 자기도 할 수 없다 이게야. 안 하고 평소에 와가지고 서로 거래하려고 많은 사람이 옵니다 우리한테. 네. 현대 택배를 불렀어요. 소장이 따고 왔어. 부르니 왔어. 자, 우리 7시에 우리가 좀 보냈으면 좋겠다. 그럼 6시 59분까지 온 것도 뭐다?
다음 날 바로 오전에나 받아볼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분은 어더니 좀 기다려달라 이게 사장님. 네. 어느 회사에 7시에 있는데 그 회사에 한번 조정을 해보겠다 이게야. 그래서 내가 서로 바꿔왔어요. 우리는 다 하시고 그거는 7시인데 서로 바꿔왔어. 그럼 그쪽 회사에서는 박수를 치고 날랐대. 회사 절단난 줄 모르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네네. 이야, 내가 소리 듣고. 그러니까 그 회사는 직원들이 일찍 퇴근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 어. 2시간을 뭐 땡, 아니, 6시에 퇴근도 뭐 어떤 1시간 퇴근할까 해라. 네. 그쪽에서 박수 치고 날랐대. 야, 우리 소장님 최고래. 근데 우리는 뭐다? 5시, 7시니까 야. 6시 59분까지 주문해도 뭐다? 다음에 받아보시면 또 2시간이 연장되는 거예요. 야. 그래,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빠른 어. 물류가 도착이 되는 거예요. 야. 이해가시죠? 네. 그러니까 그런 데에서 감사하다는 글들이 게시판에 막 올라오는 거예요. 야, 그쪽에가 주문해봐라. 주문하면은 6시 59분에 주문해도 다음날 도착하더라. 이상하다 이거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리는 그 이제 최단시간에 우리가 답글을 달아야 돼요. 정성스러운 답변. 또 두 번 정성스러운 답글. 두 번째는 360일 무휴 상담. 무료 상담. 다음 세 번째는 뭐다? 방금 말하는 최대 빠른 물류 시스템을 갖춰야 돼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구전 마케팅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게 바이럴 마케팅으로 우리가 엄청난 구전 효과, 구전 광고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생각해보세요. 이 G마켓에서 1등 하시는 분들이 이게 40대 후반에 그 독수리타법 쓰시는 부부 둘이서 예? 온라인 마켓을 평정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노하우가 어떻게 보면 되게 심플한 건데, 그죠? 우리 젊은이들도 하면 더 잘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한 가지만 할게요. 저희들이 홈페이지만 만들어 놓고 쇼핑몰이 없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그때 이제 만물상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럼 1년간 임대를 합니다. 예. 그 임대도 한꺼번에 돈 못 주니까 매달 끊어주는 거예요. 좀 도와줘라. 근데 거기에 이사가 있었어요. 만물상 이사를. 밤만 되면 좀 와줘라. 내 짜장면 못 사는가? 내년에 돈 벌마. 그때 내가 종을 해줄 테니까 무슨 좀 와라. 그럼 이분이 늦게 와서 와요. 밤 1시쯤 돼야 와. 우리 회사. 그럼 1시까지 기다리면 돼. 그럼 기다리면 이분이 와가지고 가르쳐줘요. 그럼 나는 모르잖아요. 네. 홈페이지 이거 뭐 가서 디자인도 해야 되고 뭐 다 넣어야 되잖아요. 워낙 프로그램을 못 하니까 이걸 글로 적어달라고 해요, 제가. 네. 글로. 자기는 쉬운 게지만 다 제가 그걸 계속 반복 숙달 연습을 숙달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배웠어요. 네. 그 자유자재로 그 안에 사진도 올리고 뭐 내가 글로 다 채웠고 디자인도 내가 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뭐 사람이 없으니까 내 혼자 있으니까 그런 시절 겪었습니다. 그래서 예, 그렇게 이제 열심히 하면은 또 주위에서 또 도와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그 마지막으로 이제 조직, 뭐 사람 그런 관련된 것들 한번 좀 하나씩 물어보도록 하죠. 먼저 임 대표님. 예. 일단 제가 듣기로는 CA팜에서는 정년이 없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능력만 된다면 뭐 60이 넘어 70이 돼도 계속 본인이 원한다면 일할 수 있는 뭐 시스템이 돼 있다라고 들었는데 그 기준이 되는 능력이 되는 한 이 여기에 포함되는 기준이 뭘까요? 야, 이거 정말 우리가 이제 앞으로 기업으로 쪽으로 확대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지금 우리 30대는 앞으로 120살까지 산대요. 저희 같은 사람도 100세까지 산다 이 말입니다. 네. 제가 이제 59세인데 59세인데 자, 그러면은 지금 30세가 120살까지 산다면은 앞으로 90년을 더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노후 30년을 좀 뺍시다. 그럼 90까지 우리 일을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럼 60년을 일을 더 해야 돼요. 60년을. 예. 60년을 회사에서 누가 받아줍니까? 아니란 뜻이에요. 안 그래? 60, 70, 80, 90에 누가 노인네를 회사 쓰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창립 10주년 때 정년을 갖다가 내가 없애버렸어요. 우리 회사는 정년이 없다. 누구든 능력만 되면은 70, 80, 90, 100까지도 근무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발표해 놓고 여기에 대한 환경을 조성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그게 잘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예. 말로만 쉽게 놓으면 야, 그 회사 뭐 정년 없더라. 소리만 좋지. 자, 그래서 우리 생각해내는 게 뭐냐? 미래 창조형 글로벌 인재 육성 프로그램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미래 창조형 글로벌 인재 혹은 글로벌 리더 육성 프로그램이 뭐냐 하면은 지금 이제 중견기업 이런 이상인 기업에 가보면은 그 부장만 되려고 해도 석사 과정을 나와야 돼요. 그리고 임원이 되려고 하면 박사 과정을 나와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배우지 않고서는 뭐다?
이제는 부장도 될 수 없고 이제 임원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앞으로 시대는 아날로그에서 다음에 디지털에서 인터넷에서 모바일 계속 바뀌고 있죠. 패러다임이 아주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아날로그 시대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모바일, 인터넷 쪽으로 못 따라와요. 그럼 공부 안 하고는 뭐다? 하루빨리 회사에서는 퇴출이 되겠죠. 네. 내가 실력이 없으니까 지금 이 30대하고 40, 50대하고도 중간에 벽이 있습니다. 이게 디지로그 시대하고요, 인터넷, 모바일 시대예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어요. 그러면 디지로그, 디지털하고 아날로그 시대의 사람들이 뭘 해야 된다? 공부를 해야 돼요. 러닝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석사 2년, 박사 3년의 통합 5년 과정, 대학원 과정을 신설했습니다. 우리 회사. 이거를 CA팜 사내 대학원이에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일반 학교에 가서 대학원 과정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 대학원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네. 자, 그러면 앞으로 지금도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벌써. 뭐냐? 이제는 스펙이 중요한 시대는 떠났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옛날에는 40, 50, 60 가면 갈수록 지식과 정보가 많아서 회사에서 효용 가치가 높았습니다. 이제는 뭐다? 지금의 시대는 지식과 정보가 범람을 해요. 검색 안에 보세요. 그죠? 너무 많아가지고 어느 걸 접목시킬지 몰라요. 그러다가 나이 많은 사람들은 이런 인터넷 모바일 시대를 쫓아오지는 못해요. 이해가시죠? 네. 그러면 이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럼 석사나 박사과정 5년 통합과정을 하려면 석사는 우리가 다녀보면 주로 한글 써져가지고 교수 가르치는 걸로 주로 많이 합니다. 근데 박사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박사과정은 원서를 놓고서 영어로서 강의를 합니다. 이해가시죠? 그렇게 하면 영어 모르고는 못 하잖아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작년 10월 달부터 우리 전 직원한테 원어민 강사를 초빙을 해서 이제 6시부터 7시 이래가지고 일주일에 2번 회사에 초빙해서 영어를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네. 근데 문제가 있더라고, 이게. 그리고 오늘 내가 퇴근한다고 또 오히려 보니까 우리가 한 30명이 넘는데 5명만 딱 앉아 듣고 있어요. 이상하다 싶어서 아무 말 안 하고 원래 때 좀 체크를 해봤어요. 체크를 해보고 왜 듣는 사람 손 들어 하니까 한 100명만 딱 드는 거예요. 자네는 왜 안 들어 하니까 아이고 지금 이 나이에 도저히 되겠습니까? 라는 이야기야. 어떤 사람 용기가 난다 다 그런 게 공통인상이다. 이걸 내가 어떻게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켜야만 이 사람들이 다 참철할까? 순간적으로 이게 참 절절하다는 거. 간절하고 절박한 심정일 때는 누가 도와주면 돼. 순간적으로 탁 지나갑니다. 뭐냐? 오케이. 우리가 1학년에 우리 이제 들어가면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면 한 반에 예를 들어 30명으로 가정합시다. 그러면은 처음 들어가서 공부를 하다 보면 1등부터 꼴등이 나와요. 안 그래요? 네, 그렇죠. 하여튼 1등부터 꼴등이 네, 나온다고. 네. 이게 어느 조직이든 가만. 그럼 1학년 꼴등이 김대리 2학년 올라가나 안 올라가나? 올라간다 이게야. 그럼 박 과장 그럼 2학년 꼴등이 3학년 올라가나 안 올라가나? 올라간다 이게야. 왜? 수업은 참 수업 일수면 채워만 올라가면 문제 없다. 자, 그러면 이 꼴등이 5학년까지 갖다 칩시다. 한 5학년, 4학년, 5학년 됐다. 그 꼴등 5학년 꼴등을 1학년에 내보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장 자꾸 흔드는 거지 뭐. 너 그 이름도 못 썼다고 해.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석사, 박사 과정 통합 5년을 마치고 나면 영어는 기초 영어는 뭐다? 1학년 1등 한 해보다 더 잘하죠. 기초 해낸다는 뜻입니다. 그럼 그 친구 5학년은 뭡니까?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도 갈 거고, 응? 고등학교 갈 거고. 가면 갈수록 나이가 많아질수록 우리가 뭐다? 실력이 높아지니까 근무한 연한이 길어집니까? 안 길어집니까? 길어지죠. 나이는 개수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또 두 번째, 석박사 과정에 영어만 합니까? 아니잖아요. 다 책을 자기 전공 서적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전공 서적을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우리는 1111 독서 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1. 한 사람이 1. 한 달에 1. 한 권의 책을 읽고 1. 한쪽에 독후감을 쓰는 겁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걸 우리가 빼빼로 독서 운동이라고 해요. 11월 11일 4개라고. 아니면 에이스 포카 독서 운동 이렇게 하는데, 자, 봅시다. 그럼 분기가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 있죠. 그럼 분기별로 앞에 2달은 전공 서적을 읽도록 하고, 뒤에 한 달은 뭐다? 교양 서적을 읽도록 해요. 전공 서적만 읽어가지고는 안 된대. 왜? 교양 서적을 읽어야 내가 리더로 있었을 때 직원으로부터 뭐다? 인격적으로 존경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부서를 원활하게 움직일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1년에 8권의 전공 서적을 읽고
4권의 뭐다? 교양서적을 읽어요. 그럼 보통 석사과정은 1년에 뭐다? 6권뿐이 못 읽습니다. 한 학기에 3과목이에요. 그리고 3학점에 9학점 이렇게 이수를 한다. 그럼 우리는 2배를 합니다. 2배. 그러면 5년을 마치면은 석박사 과정은 다 합쳐봐야 60권의 책을 읽는데 우리는 몇 권을 읽는다? 120권을 읽어요.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독후공을 적어왔기 때문에 논문 쓰기 쉽습니까? 안 쉽습니까? 영어를 5년 했으니까 원서 볼 수 있죠. 네. 나중에 가서 논문 쓰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네, 대표님 거기까지. 네. 근데 그럼 이게 사내 대학을 만드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진짜 운영하시고 진짜 학위는 안 나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진짜 학위는 안 나가고. 예. 그러나 이제 그- 스펙이 중요한 시대는 지났고 이제는 뭐다? 능력이 캐파빌리티, 능력이나 현재 거기서 영양- 제일 나이 많은 학생이 몇 살입니까? 지금 우리가 한 52세 되죠. 52세. 그러니까 그 과정만 내부적으로 외부에서 인정해 주는 건 아니지만 내부에서 그렇습니다. 그걸 계속 수료하고 과정을 밟고 있으면은 나이하고는 상관없이 계속 일할 수 있다는 네,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죠? 네. 그 나이가 많을수록 연봉이 왜 됩니까? 반대로 높아지는 회사입니다. 우리가 역량이 없으니까 나이 많으면 자꾸 떨어지죠. 우리 회사는 나이에 따라서 근무 연한에 따라서 연봉을 이야. 높아지는 회사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정말 입사해도 받아주실 수 있어요? 아, 역량만 있으면 저 역량 있는데. 이직해야겠다. 테스트를 해봐야 돼. 역량이 있는지. 내 회사 직원들 맡겨놓고 이직해야겠다. 근데 역량이 없으면 나이가 많아도 아니 역량 있어요 저. 연봉이 왜 저 되겠습니까? 열심히 연봉이 공부해요. 낮아져야 되죠. 책도 저 좋아해요. 그럼 한 가지 이야기할게요. 듣고 이 왔을 시간이 수 조금 있어요. 미안한데 현대 자동차 일을 합니다. 현대 자동차 신입사원 연봉이 얼마쯤 되겠습니까? 현대 자동차의 신입사원 연봉 괜찮아요. 대충 4천? 5,700만 원을 받습니다. 야. 그러면 일반 중소기업의 부장급 이상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현대 자동차가 신입사원한테 이만큼 돈을 줄까? 이 사람들이 뽑아놓으면 우수 인력을 뽑습니다. 뽑아놓으면 이 사람들 하루에 몇 시간 일하는지 아세요? 20시간 일합니다. 별 보고 나왔다가 별 보고 들어와요. 그리고 젊은이들이 우수 직원이니까 혈기 있고 에너지 다 있는 거 아닙니까? 엄청 차를 잘 팝니다. 자동차를. 자, 그런데 그래도 1년에 한 30%가 그만둔대요. 그 중에는 뭐다? 힘이 들어서 그만둔 사람 플러스가 다 하면 실적이 안 좋은 사람. 네. 이런 사람. 그리고 신입사원하고 이 관리자들하고 연봉 차이가 얼마나 나요? 이해 가시죠? 이제 가면 갈수록 판매에서 이제 좀 힘이 없는 사람 관리자로 가는 겁니다. 그 관리자도 자기가 관리하는 영업사원들이 실적이 안 좋으면 어떻게 된다? 자동적으로 회사에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효용 가치가 없는데 회사에 돈 마주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네네. 자동적으로 선순환이 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저는 고 PD님보다 조금 싸게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를 좀 앞으로는 선택해 주시고. 이제 스펙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이 역량의 능력, 이 캐파빌리티에 플러스 열정만 있으면 됩니다. 열정만. 열정 있어요 저. 열정 다 있어요 다. 아, 그러면 뭐 제가 저도 좋아하고 조금 제가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독후감도 잘 쓸 수 있고요. 네. 근데 그러면 일단 그 CA팜에 일단 들어가야지 일단 버티든 어떻게든 하잖아요. 예. CA팜에 입사를 하기 위해서 가장 그 뭐 신입이 됐든 경력이 됐든 그 채용하실 때 인재라고 평가하는 그 주요 요소가 어떤 겁니까? 있습니다. 이거 그래서 이게 뭐냐? 우리는 5개 파괴 운동을 해요. 인사. 첫 번째 뭐다? 나이 파괴입니다. 아, 나이 상관없이. 나이가 관계 없어요. 나이가. 적당만 관계. 여기 있는 분들 다 들어갈 수 있네요. 그렇죠. 이론상으로는 그죠? 그렇죠. 네, 나이 파괴. 능력이나 열정만 있으면 된다는 뜻이에요. 자, 두 번째가 뭐다? 학력. 이 스펙이 필요 없다는 뜻, 스펙이. 학력이 필요 없어요. 네. 뭐그 스카이대에 나왔다고 해주고, 뭐 서울에 있는 대학에 나와야만 된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문서회가 안 받습니까? 그거를 안 적게 해요? 그런 거를? 학력이나 적어도 뭐 볼 필요가 없는 거죠. 네. 뭐 적어도 안 볼 필요가 없고. 세 번째가 뭐냐면 성별 파괴입니다. 뭐 해외 같으면 꼭 남자래야 된다. 노. 아니요. 관계 없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역량이나 능력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거기다 플러스 물론 패션, 열정만 있으면 더더욱 좋다는 거고. 다음 네 번째는 지역입니다. 지역 파괴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사장이 뭐 경상 들어가지고 충청도 안 뽑고 무슨 이해하죠? 네네. 사장이 전라도로 해서 뭐 경상도 안 뽑고 이러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능력과 역량을 갖추면은 어느 지역에 관계없다는 뜻입니다. 왜? 그래야 그 지역에도 우리가 영업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고 마지막이 뭐다? 국경 파괴예요. 자, 우리는 이미 우리 회사는 글로벌 기업으로서 이미 5년 전부터 뛰었습니다. 중국 같은 10년 전부터 이제 뛰쳐나갔는데 문제는 우리가 최초의
우리가 중국 동포를 우리가 조선족이라 하죠. 중국 동포를 채용할 때 우리 경영 지원팀에서 뭐냐면 여기는 월급을 3분의 2만 줘도 엄청 많이 받는다 이게야. 네네. 그리고 왜 그러냐 하니까 중국에 가면 이만큼 받아도 와 대단하다 한대. 근데 내까지 한번 보자 그러면. 그럼 그 사람이 그 3분의 2 월급 받아가 밥 먹을 때 늘 중국에 가서 먹겠네. 어? 서울서 안 먹고. 그렇죠? 그럼 자네가 만약에 그 중국 우리 동포라고 생각하면 자네 살겠나? 안 되죠. 그 월급 3분의 2 받아가지고 서울로 하면 남는 게 뭐 있어?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게 있을 수 없다. 능력과 역량에 따라서 해주자. 그래서 이 친구한테 우리 그 연봉 시스템 따라서 해주니까 자꾸 열정을 갖고서 얼마나 열심히 하겠어요. 안 그래? 그런 거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글로벌 기업 나가면 뭐 스페인 우리가 이제 제품마다 9개 언어가 적혀졌습니다. 그 나라 앞으로 이제 다 지점에 다 사용할 거 아닙니까? 활용할 거다 말이죠. 그럼 똑같다는 뜻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보통 국내 기업들이 우리 중국 교포들을 이렇게 활용하거나 할 때는 인건비 절감이라든가 뭐 이러저러한 이유로 쓰는데 그게 아니라 이 CF함에 일단 들어오면 그런 거 다 상관없어요. 그렇습니다. 학별이든 뭐 없습니다. 다 지역이든 뭐 국적이든 차별 없이 다 똑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신 거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우수한 조선족 분들이 많이 계시겠네요. 그것도 지금- 입소문 나가지고. 예, 지금 우리 회사는 현재 뭐 2명이 있고 지금 중국 북경에 법인이 있습니다. 법인에 지금 이제 현재 2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좀 더 많은 인원을 채용을 해서 제가 이제 여기까지 이제 시청자 관계 이제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보면 여러분 오늘 9회째지 않습니까? 이제 2달 그죠? 우리가 2달 정도 했는데 보면 참 우리가 알게 모르게 좋은 기업도 참 많아요, 그죠? 좋은 기업 참 많으면서 갑자기 든 아이디어가 뭐냐면 여기 이 CEO 톡에 나오신 분들이 좀 뭐랄까 구인하는 거를 좀 이렇게 같이 좀 이렇게 안 해서 좋은 인재들을 좀 이렇게 좀 같이 연계시켜 주는 것도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뭐 제가 응시하겠다는 게 아니라 제출하시려고 사전 작업을 주위에서 좋은 사람 있으면 네,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꼭 여기 사람 네, 그렇죠. 예. 제가 아는 분도 지금 조선족 분도 계시고 그러는데 이런 거를 잘 모를 분도 많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참고로 말씀드린 거는 이제 이런 기업의 기업 모델을 저희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임직원들하고 가족들하고 만들어서 이 업종이나 타 산업에서 벤치마킹해서 우리가 산업별로 또 아이템별로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는 엄청 잘 살 수가 있죠. 네. 그죠? 다 산업별로 또 아이템별로 그렇게 다 할 수 있으니까. 오케이. 자, 이제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했습니다. 자, 마이크 준비해 주고요. 자, 궁금하신 분 이제 손 들어서 질문. 오늘 질문하신 분들 거의 뭐 경품 다 받으실 것 같은데. 네. 네. 예. 네. 자, 질문은 딱 한 가지만 간결하게, 네, 진하게. 네. 너무 말씀 잘 들었고요. 아까 그 평생 직장에서 나이 들을 때까지 또 열정과 뭐 저 능력만 있으면 뭐 이렇게 이분도 응시할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경쟁자인데다. 근데 이제 결국 이제 직원들 중에서 결국은 이제 뭐 1대 8대 1의 법칙, 뭐 20대 80 법칙, 그렇습니다. 8대 법칙이 2대 8의 있는데 법칙. 결국은 그 직원들 중에서 도태된 사람이라든지 또 결국은 또 살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지잖아요. 혁신이 안 되고 변화가 안 되고 그래서 근데 그 매너리즘에 빠진 직원들에 대한 채찍이라든지 아니면 결국은 또 어느 시점에 가면은 뭐 또 약간은 또 구조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평생 직장 개념이지만은 그럴 때 관계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자, 제일 문제는 뭐 다 기업 하시는 분들은 이제 모티베이션, 이 동기부여를 잘 해줘야 된다. 또 두 번째는 평가 보상 제도, 이 시스템을 잘 갖춰줘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회사 사원이 이렇습니다. 사원이 우리 영어로 다 되겠어요. 영어로. 러닝. 우리가 학습을 하지 않으면, 이제 공부하지 않으면 뭐다? 이제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또 두 번째는 뭐다? 조이입니다. 조이. 회사에 일을 하더라도 어떻게 한다? 즐겁게 해야 돼. 하루 시간을 때우려고 온다라든지, 네. 막 여기 없으면 내주가지고 뭐 또 나가면 다른 회사에 가야 되지. 이런 것보다 즐겁게 해야 돼. 세 번째가 펀입니다. 인생은 뭐다? 재미있게 살아야 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1차 10년까지는 뭐 창의, 뭐 실천, 도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경영 이념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된다. 옛날에는 뭐 자연주의, 생명 존중, 이익한원이었습니다. 1차 10년까지는. 그럼 2차 10년 동안 뭘 하느냐? 정도 경영을 해나가겠다. 정도 경영. 그럼 정도 경영이 뭐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창조 중심 경영입니다.
이제 창조적인 아이디어로서 일을 해야 되지 시간으로 뭐 8시간 할 걸 10시간 해가지고 효율을 높이는 시대는 아니다. 창조 중심. 두 번째가 지식 중심 경영이에요. 이제 모르고서보다 시대적인 패러다임에 맞는 지식과 정보를 모르고서는 이제 끌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뭐니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 중심 경영입니다. 인재를 양성이나 육성시키지 않고서는 뭐다? 기업을 키울 수가 없어요. 저도 자꾸 가면 갈수록 인재 양성이 절대적으로 기업은 누가 키운다? 사람들이 키워요. 사람들이. 이걸 이제 우리가 늘 생각을 하고 우리 기업을 해야 된다. 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다음에 온라인에서 잠깐만요. 온라인 오프라인 번갈아가면서 하죠. 온라인에서 윤대릭이란 분 평소에 무슨 생각하시는지. 상당히 애매한. 아 그래요? 네. 야 이게 참 저는 이렇습니다. 저는 저를 처음 인상 보면 어떻게 보여요? 뭔가 좀 컨트리틱한. 저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도 노혹하는 게 없습니다. 노혹하는 게. 네. 노혹할 이유가 없어. 알겠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첫 번째 무조건 예스가 나와야 돼. 네. 우리가 인간의 형은 네 가지가 있잖아요. 예스가 있고, 예스노가 있고, 노예스가 있고, 노노가 있다. 아, 그럼 제일 좋은 거는 예스예요. 네, 알겠습니다. 해놓고 그 일을 처리하는 사람. 네. 두 번째 좋은 게 예스노가 있고, 노예스입니다. OS. 아, 그 좀 어렵습니다만은 해내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지? 해내는 사람입니다. 결과는 세 번째는 예스노. 말로는 예 해놓고 실행으로 옮기지 않는 사람. 또 그 결과가 나오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예스노. 마지막에 노노는 안 돼요. 그거 안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회사에 뭐다? 있어서는 안 된다. 네. 자, 그리고 우리가 그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도덕경에 나오는데 우리가 리더의 네 가지 유형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중간을 했을 때 중상이나 최상이 돼줘야 돼. 중하거나 최하가 돼서는 안 된다. 그러면 최상의 리더는 뭐냐? 최상의 리더는 리더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러나 조직은 뭐다? 잘 돌아가는 조직이 있습니다. 네. 그럼 뭐냐? 리더는 뒤에서 봐주는 거예요. 탁 봐면서 어디가 잘못된가? 그것만 탁탁 처리해 줍니다. 그럼 스스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리더가 최상의 리더랍니다. 그럼 그 다음에 중상의 리더는 뭐냐? 직원들로부터, 팀원들로부터 칭찬과 존경을 받는 리더. 무슨 말인지 알죠? 네. 이 정도 리더는 돼줘야 된다. 네. 그럼 중하의 네, 거기까지. 네. 자, 마이크 좀 전달해주세요. 마이크 좀. 예, 마이크 좀. 김준 씨, 마이크 좀 여기. 너무 열중하셔가지고 지금. 아까 직원 뽑으실 때 나이, 학력, 성별, 지역, 국적 다 안 보신다고 했는데 역량과 열정만 보신다고 했잖아요. 그 역량은 어떻게 측정하시며 그 열정을 만약 그 구직자가 표현을 할 때 어떻게 어필해야 되는지. 첫 번째는 이제 그분의 소개서 이력서를 쭉 한번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해요. 우리는 채용을 할 때 좀 많이 바뀌었는데 팀원들은 팀장이 뽑습니다. 아, 이해가시 무슨 말인지? 대표님은 안 보세요? 저는 안 보죠. 네. 옛날에 인천공항에 그 이사장이 있을 때 이 이름은 모르는데 그분도 팀원은 팀장이 뽑고 또 팀장은 본부장이 뽑고 본부장은 사장이 뽑고 이런 겁니다. 왜? 그것도 책임지고 리더로서 할 거는 자기가 해야 되죠. 위에서 뽑아가지고 내려주는 거는 뭐다? 지시한 내용 이해도 안 돼요. 그럼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조직의 활력소가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우리가 바꿨습니다. 그러면 팀장하고 팀원하고 이제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여러 사람을 보는 겁니다. 그럼 가장 팀장은 또 그중에 보면 우리가 겪는 인터넷이나 이건 모바일 시대에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뽑는 게 더 낫겠죠. 우리는 예를 들어 가지고 저는 뭐 갑니다. 저도 인터넷 모바일 시대예요. 나이는 개수에 불과하다는 뜻이에요. 공부하면은 뭐다? 관계없다. 그래서 우리가 왜 나이를 파괴하느냐 하면은 나이가 뭐 50대도 쳐도 나이는 개수에 불과하니까 내 나이를 의식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네. 지금부터 공부하면 계속 뭐다? 공부해라. 나이는 많지만은 젊은이가 되고 나이 40, 50도 그렇죠. 나이 많은 참 나이 적은 늙은이가 돼가지고 쫓겨나온다니까 회사에서 밀려 나와요. 그 나이는 뭐다? 개수에 불과하다. 그래서 그런 걸 같이 한번 서로가 이제 팀장한테 면접을 보도록 하면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보는 각도가 달라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쪽에서 면접을 볼 수 있도록 하면 거기에서 능력을 찾아내고 열정을 찾아내요. 근데 사장이 팀원과 같이 하면은 팀장보다 찾기가 더 어렵습니다.
이해가시죠? 그건 맞는 쪽으로. 그러니까 하면 그 자기가 이제 본인이 제일항으로 뽑은 거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이직이라든지. 그럼요. 네, 오케이. 자, 다음 온라인에서 이동환님, 막연한 사학가란 꿈을 가진 대학생들에게 어떠한 피드백을 주고 싶은지요? 요새 뭐 대학생 창업도 많은데.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세 가지를 좀 이야기를 해야 되겠어요. 한 가지만 아까 한 가지만 좀. 네.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본에 아까 그 나이 40에 천억 번 거는 이야기했죠. 일본의 생선 레스토랑의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근데 이 생선 레스토랑의 사장은 저녁만 되면 나가요. 왜? 하루 종일 있어 보면 뭐 손님도 많이 안 오고 하니까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일본은 뭐 가족 기업도 많고 하니까 직원이나 부인이 아이고 하루 종일 환자도 전부 고객도 없으니까 손님이 없으니까 스트레스 받아가서 밖에 나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밤에도 손님 별로 없으니까. 근데 이분은 어디 가느냐? 그때서부터 생선 레스토랑에 줄을 서가 있거나 그가만 막 팍짝팍짝한 데 있잖아요. 사람도 꽉 차는데 이런 데 찾아갑니다. 거기 가서 직접 음식을 내가 먹어봐요. 먹어보면서 메모를 합니다. 이걸 메모. 그리고 또 다른 분들이 음식을 다 먹고 난 사람 찾아가서 또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이 레스토랑도 저리도 가보고 매주 계속 적어 나가다 보면 똑같은 이제 질문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어느 정도 다 됐다. 요걸 해가지고 자기 집에 접목을 시켜요. 싹 어디 받고 싹 바꿔놓고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옛날 자문을 구했던 그런 고객들을 초청을 합니다. 그럼 무료 시식을 하도록 해요. 그러니까 뭐다? 최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되면 그 사람들 다음부터는 20년 단골 고객들 10년 단골 다 어디로 오겠어요? 이 집으로 오는 거예요. 그럼 얼마부터 이 집에 이제 줄을 서고 이제 사람이 많이 모인다. 그럼 이게 뭘 시사하겠습니까, 이거를? 근데 우리가 졸업을 하고 나면 바로 하면 다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실패 없는 성공, 이게 뭐가 의미가 있겠어요? 실패 없는 성공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고생은 해야 돼요. 그래서 젊을 때는 뭐다? 이것처럼 많은 시장 조사를 통해서 내가 고생을 사서 하도록 사서 해야 되는 겁니다. 사서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뒤 단계는 아까처럼 나이 40에 약속과 그 신뢰 신용을 철저히 지킨 사람, 그리고 고객의 입장에서 고객이 성공하거나 부자 될 수 있는 쪽으로 늘 생각하면서 거래처나 고객을 만나야 돼요. 이해가시죠? 네. 내가 돈 벌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돈도 뭐가 있다?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손발이 있어요. 그러니까 준비된 사람들한테만 돈이 붙어요. 네. 이해가십니까? 네네. 행운도 뭐다? 노력하는 자만이 가지는 특권입니다. 이해가세요? 이런 생각을 갖고 우리가 해야 된다. 네. 야. 자, 또 질문. 오프라인 질문. 질문 좀 없으면 온라인 쪽에 이동훈님께서 출산과 육아용품에 있어서는 제품의 품질이 최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품질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요? 자, 이렇습니다. 이제 품질 관리는 우리가 이제 기업부설 연구소라는 것도 이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제 품질은 제가 초창기에는 제가 직접 우리가 OEM 생산을 하죠. 그럼 직접 찾아가서 그걸 다 확인을 해야 됩니다. 확인하고 내 사인을 받아야만이 원료가 투입이 되고 다 섞인 혼합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없는 한은 안 돼. 그럼 한 번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한 1억 원년에 생산을 했습니다. 근데 하자가 발생이 됐어요. 근데 그쪽에서는 뭐냐, 사장님 이거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해 줄 테니까 좀 받아달라는 거야. NO! 안 돼. 안 돼. 그럼 당신이 5천만 원 손해보고 내가 5천만 원 손해보자. 이해가시 무슨 말인지? 네. 고객에 대해서는 어떻다? 고객이 만약에 그 상황을 알면은 고객이 그 제품을 쓰겠습니까? 안 쓰겠습니까? 또 서관수 문제로 기업에 대한 신뢰가 어떻게 되겠어요?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 폐기 처분해. 해가 한 적이 있습니다. 1억 원을. 그 초창기 돈 1억 하면 적은 돈도 아닌데, 물론 나는 5천만 원이지만은 적은 돈이 아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철저한 관리를 해야 돼. 품질 관리. 네. 왜 특히 뭐다? 우리 턴살 크림은 체내에 뭐가 있노? 태아가 있습니다. 태아가 있는데 안전한 성분을 안 쓰면 어떻게 된다? 안 되죠. 이거는 도덕적으로도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뒤는 출산 장려 운동까지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우리가 이제 그 철학을 가져야 됩니다. 오케이. 자, 마이크 좀. 알았어요. 네.
그냥 네. 나오는구나. 말씀 잘 들었는데요. 그 대표님께서 기업을 운영하시는 거 보면 상당히 도덕적이시고 제품 폐기하신 거나 아니면은 인재 평가 요소에서 학력이나 성별 필요 없이 능력과 역량을 보시는 것만 봐도 바른 기업을 키워나가고 싶어 하시는 게 보이는데, 그때 나이 제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90살까지 업무를 본다 하면은 아무래도 지금 생각해보면 3, 40대 지금 기성세대 분들보다 더 떨어지는 업무 능력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기업은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 이익을 뽑아내야 하는 그런 곳이잖아요. 근데 90대 정도 돼서 퇴직하실 나이 가까우시면은 뭐 질병이라던가 불편한 부분이 생기실 텐데 야, 회사에서 돌아가시면 되지 뭘 그래. 근데 일하다가 예. 업무 능력이 얼마나 떨어지셔도 연봉이 지금 높게 책정되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이거 건지.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는 나이는 이제 계수에 불과하다 했어요. 지금 우리 회사에 뭐 40이든 50이 있으면 나이는 생각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나이가 뭐 의미가 있습니까? 나이가 회사에다가 뭐 기여를 한다 하면은 뭐 나이를 따져야 되겠지만 나이는 안 필요 없고 이제 뭐다? 시대적인 패러다임에 맞는 뭐다? 그런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나이가 자꾸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내주간 질병이 우려가 되죠. 자, 그러면 이제 회사에서는 하나씩 갖춰 나가야 됩니다. 그럼 한 가지 예만 들을게요. 우리가 작년에 우리가 이제 24명, 12명이 담배를 피우고 12명이 담배를 안 피우던 이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금연을 안 해보자. 그래서 금연 캠페인을 벌이기 시작했어요. 왜? 건강을 찾아야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담배 피우는 사람한테는 체력 관리비로 월 20만 원을 주고, 그리고 담배를 피우지 않는 한 조에 이제 안 피우는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멘토한테는 10만 원을 줘요. 그래가지고 12팀을 만들어가지고 3개월을 해보자. 그럼 돈으로 하면 1,000만 원이 넘죠. 그래가지고 가정통신문을 보내가 이제 좀 이래 담배를 끊을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나 부인께서 많이 협조를 하도록 전화가 뭐가 줍니다. 저한테. 안 그래도 돈까지 줘가면서 담배 끊게 해준다고. 그럼 3개월 끝났어요. 끝나면은 그 뒤에 피우고 싶겠죠. 네. 그때는 참았더라도. 네. 근데 금연 클리닉에 가서 혈액을 뽑아가지고 니코틴 함량 조사를 합니다. 그럼 그 수치가 있더구만, 수치가. 네. 얼마 이하 되면 이건 담배 끊은 거래. 그게 이제 3개월 계속 해보니까 다 그 수치 이하로 왔어요. 그럼 나는 판단을 어떻게 한다? 우리 회사는 다 끊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자, 그러면 그분들이 우리 회사에 내주 나가서 남는 게 있겠죠. 야, 내가 CA 파업에다가 딴 거보다 응? 참 담배를 끊게 해준 회사가 너무 고마웠다. 그리고 부인도 그렇잖아. 그래서 내가 그때 그 끊고 나서 한 달에 담배값이 하루에 한 갑만 해도 한 갑 좀 넘게 피우면 한 달에 10만 원 가까이 되더라고. 그럼 10만 원을 매월 월급에서 띠가 장기 적금에 들어가라 하니까 회사에서 월급 띄겠다 하니까 그럼 못 띄게 하더라고. 그럼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하더라고.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근데 내가 알아서 한 사람 치고 그 돈 안 넣어요. 묘하게. 그래서 이제 그거는 원했었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건강관리 담배를 끊은 적도 있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뭐냐? 장학제도라든지 등록금 여러 가지 문제는 뭐다?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사장이 만드는 거 아닙니다. 그 가족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걸 한번 만들자. 오케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이제 얘는 이게 이제 앞으로 될런지 안 될런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일본이나 독일이나 스위스를 가보면은 주로 이 히든 챔피언 기업, 장수 기업들이 많습니다. 가까운 일본 하나의 예를 들게요. 우리나라는 100년 된 이상 된 기업이 손가락으로 꼽아요. 근데 일본은 몇 개쯤 되는지 아십니까? 21,700몇 개. 21,700몇 개. 21,700몇 개. 자, 그럼 무슨 말이냐? 일본이 지금 20년 동안 저렇게 장기 침체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게 뭐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구입니다. 1억 3천이 되는 인구가 있다는 거예요. 내수만을 먹고 살려면 인구가 얼마 이상 돼야 된다고요? 1억 이상 돼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뭐다? 이런 가족 기업들 많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일본은 자기가 하겠다 전제하에 아버지가 누구한테 물 준다? 순서가 있어요. 아들이 못 하겠다 하면 딸이 못 하겠다 하면 사위, 또 사위가 못 하겠다 하면 또 친척, 뭐 이렇게 잘 내려간답니다. 그것도 뭐 그런 사람이 없다면은 마지막에 아주 성실하게 근무하는 직원. 왜? 이 기업이 대대손손 뭐다? 장수 기업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순으로 간답니다. 독일도 마찬가지 쭉 이렇게 직계손으로 내려온답니다. 자, 그러면 우리 CA팜은 어떻게 하느냐? 직계손도 내려올 수 있으면 내려오고, 문제는 그보다 우리 직원들도
70, 80, 90 하다가 근무하는데 내 자식이 아버지, 엄마, 내 CA팜에 좀 근무할 수 있는데 좀 해줄 수 있겠으면 하면은 가게 경영이 될 수 있다. 받았어. 아버지 대를 물러받아가 나도 근무할 수 있는 회사로 만들겠다. 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네. 한번 해보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창조적인 발상의 문제지 모는 건 아니다. 이해가시죠? 네, 이렇게 네. 만들면 타 산업이고 다른 또 이업 중에서도 또 벤치마킹 해가지고 우리도 그래 안 해보자. 그러면 이 기업이 뭐다? 롱런하고 장수 기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또 잘 되면 확대시키고 또 이것도 세계도 하나니까 다른 나라에도 뭐다? 또 확대돼 가지고 그 나라에서도 우리처럼 그렇게 하면은 세계가 한 가족이 돼서 그죠? 한 조직이 돼서 잘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이죠. 자, 또 질문 있으면 하나만 더 받고 없으면은 제가 질문할게요 마지막으로. 그 맘앤베이비 기업이지 않습니까? 전문 기업인데 맘앤베이비 전문 기업 하면 우리가 이제 제일 세계적으로는 이제 떠오르는 게 존슨앤존슨이지 않습니까? 그럼 현재 그 존슨앤존슨에 비해서 뭐 아직까지는 후발이신데 어떤 점이 가장 그 취약하다고 보시고 그런 것을 어떻게 지금 이겨나갈 생각이신지. 그러니까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존슨앤존슨 기업은 대단하죠. 만명 기업도 일본의 피조이라든지 대단합니다, 사실은. 그럼 이제 이분들이 이렇게 올 수 있는 게 기업의 특성들이 다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뭐다? 장수 기업이 되는 특성이 첫 번째 하나가 있습니다. 네. 또 두 번째는 뭐다? 기업의 이념을 보면은 아주 독특해요. 이게 뭐냐? 그 기업만 잘 되기 위한 건 아닙니다. 기업으로서의 사회 공헌, 고객 감성 경영을 정말 잘하는 회사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예를 들어 그 기업이 두 개 되면 두 기업의 장점을 우선 좌측에다 놓고 우리만의 특수성이 있는 아까 말한 클러스터 이런 걸 만들어 나가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그냥 가게로만 내려오면 우리는 우리 직원들도 또 가게로 쭉 근무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차별화시켜 나가겠다. 그러면 지금 단지 시간이 앞으로 무궁하다는 거죠. 장수 기업으로서. 그럼 지금은 우리가 얼마 되지 않는 기업이지만은 10년 되고 20년 되고 30년 되고 40년 되면은 우리도 뭐다? 또 대기업이 되고 이렇게 돼서 전 세계 그래서 우리 회사에 3대 비전이 있죠. 또 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글로벌 대표 브랜드로 만들겠다. 두 번째가 뭐다? 히든 챔피언 기업이 되겠다. 히든 챔피언 기업은 5조 이하를 히든 챔피언 기업이래요. 그리고 수출 1억 불 이상을 히든 챔피언 기업. 그럼 세 번째가 뭐다? 세계 최다국 수출한 기업이겠다. 그럼 한 가지 내가 물어볼게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단어가 뭘까? 뭐 영어로 해봅시다. 영어로. 세계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단어요? 예. 러브, 아닙니다. 예? No. 베이비, 아닙니다. 맘, 아닙니다. 마더. 아닙니다. 뭐지? 오케이. 아, 오케이가 제일 많이 알려져 있대요. 두 번째가 뭐겠습니까? 예스. 두 번째가 아니 노. 콜라. 이 콜라가 얼마나 퍼졌으면 세계에. 고피디님하고 저거 안 되겠어. 입사. 그럼 세 번째가 뭐냐? 세 번째는 이제 신생 단어가 나옵니다. 뭐다? 만비 아니면 프라젠트라. 이해가시죠? 그렇게 한번 세계 최다국 이제 수출해 보겠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아주 오늘도 항상 CEO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이게 어록이 하나씩 나오는 것 같아요. 오늘도 어록이 하나. 여러분들도 여러분 나름대로 들은 것 중에 딱 느낌 와닿는 문장이 있었고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네. 자, 그럼 다음 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CEO 다음 주는요. 다음 주 5년 미만 창업한 기업 특집으로 해가지고요. 두 분의 CEO를 모셨습니다. 코에삼 코리아의 이혜영 CEO님. 이분은 이제 칠레랑 같이 합작한 회사예요. 근데 어떻게 합작이 됐냐? 여러분 대학생들 요새 배낭여행 가잖아요. 이분도 칠레 배낭여행 가가지고 거기서 회사를 만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배낭여행 간 것부터 해가지고 스토리가 있죠. 그다음에 신지푸드피아 정호근 CEO님. 이분은 이제 그 서울대학교랑 같이 그 산학협력 해가지고 또 회사를 만들어서 발효 쪽에 그 씨앗 같은 것, 또 생명공학 같은 쪽에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두 분의 CEO를 모시고 창업 5년 미만. 지금까지 CEO 톡에서는 지금 다 보통 창업 10년 이후, 10년 이상 지났는데 여기 이제 5년 미만이니까 오히려 더 이제 사업하시려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는 되게 더 진솔한 또 내용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도 이제 그 시청하신 분들 많은 분들께서 CEO 톡 페이스북에 페이지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생방송도 되고 여기다가 댓글로
의견 다루셔서 고맙습니다. 좋은 시간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오톡 이제 그룹 있어요. 페이스북 그룹 있어요. 여기서 그냥 같이 소통하는 거니까 우리들끼리 여기 그러니까 그룹이 있고 페이지는 주로 컨텐츠가 나가는 거고 그룹은 사람들이 만나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대표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고 마치고 하죠. 예. 한 말씀은 한 말씀입니다. 세 말씀이 아니라 한 말씀. 네. 하여튼 오늘 오랜 시간 동안에 이렇게 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여기 참석하신 분 보니까 연령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나이는 뭡니까? 개수에 불과합니다. 내가 회사에 근무한 나이가 50이 되든 60이 되든 나이는 잊어버리세요. 아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능력과 역량, 영어로서는 뭐 캐파빌리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열정을 가지, 패션, 열정을 가지시면 모든 일은 뭐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다 다가온다. 그래서 성공은 뭐다? 성공은 미리 준비하는 자에게만 다가오는 겁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